자, 당선자 문재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에 대한 정보가 지금 문재인 캠프에서 지금 도착된 게 있어가지고 그거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름은요? 문재인, 돌아가신 아버지가 지어주셨다. 예. 자, 생년월일과 띠는요? 네, 53년생이고요. 용띠입니다, 용띠. 54년 1월 14일인데, 음력으로 따지니까 52년 11월생이 돼갖고. 빠른 띠가, 53년생이네. 예, 띠가 앞으로 확 당겨지네요. 네. 용띠가 뱀띠보단 뽀대가 좀 낫지. 상관없나? 저 뱀띠인데? 네. 대통령을 보통 용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아, 그러네. 이분이 태생적으로 대통령이 될 나름대로 그 운명적인 게 있네. 그렇게 뭐야, 말해. 박근혜도 용띠 아니었어? 이러한, 용도 여러 찔인 거야. 예. 자, 태어난 곳은요? 경남 거제네요. 근데 네. 이분의 이제 부모님이 북에서 그 피난 배를 타고 내려오셨다는 이제 그래서 거제에 내려오셨다는 거잖아요. 왜 네. 예전에 영화 국제시장에서 뭐 보여줬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내려오신 분들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분의 신상 한번 제대로 한번 들어봅시다. 나 이런 게 중요해. 키, 몸무게, 신발 사이즈. 키는 172cm, 예. 몸무게는 67kg, 신발 사이즈는 260mm. 이거 뭐 개인 생체 정보 아니야? 이거 왜 아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아니 근데 네. 키는 저보다도 훨씬 크시고 예. 몸무게는 저보다 훨씬 더 덜 나가시는데 좀 말랐잖아. 네, 신발 사이즈는 저하고 똑같아요. 신발 한 킬로 주세요. 아니 뭐 신발을 좀 크게 신으시는 분인가 보지. 왜 터덜터덜 하면서 좀 크게 신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키가 172보다 저는 훨씬 큰 줄 알았는데. 아니 260이 신발이 큰 거 아니에요. 보통 사이즈죠 남자한테. 보통 사이즈. 아, 저는 자괴감이 듭니다. 왜요? 키는 같은데 30kg가 더 나가네요. 어린애 하나를 업고 다니는군요, 제가. 곰 한 마리가 어깨에 있어. 자, 혈액형은요? 이거 중요해요. 왜 이게 중요해? 나랑 똑같거든요. 저도 무슨 똑같아요. 소리야? 뭐 수혈해 드릴 일 있어요? 네, B형. 보통 이제 B형 남자들에 대한 뭐 나쁜 정보들이 많잖아요. 근데 B형 정말 장점 많아. 그래서 저는 B형. 지금 여러분들 혈액형 어떻게 돼요? 저도 B형. 전 A형. 아니 이게 생체 정보이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진짜요? 뭐 중요한 정보였어요? 아니 생각해봐 혈액형을 알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건을 조작할 때 내 피를 뽑아다가 아니 뭐야 아니 그 A형을 어디다 뿌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야, A형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의사가 너무 나간다. 아무튼 이 중요한 생체 정보인데 이런 걸 왜 다 알려줘야 돼? 진미는 의심형. 동네 큰형. 자, 소심형이야 소심형. 종교는 뭐래요? 이거 왜 매번 이렇게 쓰는 난에다가 막 이러잖아요. 불교랑 뭐 친한 천주교인데 뭐야 사돈이 목사 막 이렇게 쓰시잖아요. 근데 박근혜가 이제 흔히 말하는 개불리기였지. 개신교, 불교, 가톨릭 다 해가지고. 확실하게 문재인 후보는 지금 천주교신데요. 세례명이 디모테오래요. 디모테오. 예. 여러 가지 많이 들었는데, 디모테오는 멋있다. 제가 지저스거든요. 진짜?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였으니까. 뭔 소리? 아니 지저스는 세례명칭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다음에 출신 학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1965년 부산 남항초등학교 졸업하셨고 68년 경남중학교 졸업, 71년 경남고등학교 졸업, 80년 경희대 법학과 졸업. 요게 시간이 많이 비네요. 71년도에 대학을 가셨는데 무려 9년이나 있다가 졸업을 하셨군요. 뭐 군대 갔다 온 것도 있었을 거고 뭐 등등등. 형무소 들어갔다 네. 나온 것도 있었고요. 자, 가족관계 한번 봅시다. 뭐 다 알고 있듯이 배우자로 김정숙 63세 전업주부 이시고 자녀로 아들 하나 네. 그리고 딸 하나. 그렇군요. 일남일녀. 다복하시네. 예, 뭐가 다복해요. 일남일녀가. 애국심이 부족해. 넷 정도는 그렇지. 낳아주셨어야 돼. 요거 검증해야 돼. 요거 검증해야 돼. 요거. 애국심이 부족해. 자녀가 2명밖에 없어. 뭐 어쩌라고. 자, 다음에. 자, 부모님과 형제자매를 한번 봅시다. 아버님은요 고문용 형님이시고요. 어머니는 강한옥 님이시고 그 사이에 2남 3녀의 둘째이고요. 장남입니다. 예.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아직 생존해 계시네요. 예. 예. 다음에 이거 이제 신상털기네요. 신체의 비밀 한번 보겠습니다. 임플란트를 하셨고 발가락이 못생겼다. 이게 이제 신체 비밀인데 이게 뭐야?
아니, 참여정부 시절에 치아가 10개가 빠져갖고 임플란트를 하셨대요. 아, 난 도대체 이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가슴 아프달까? 이게 설마 비서실장을 누가 때려서 이거 나가진 않았을 거고, 얼마나 그 당시에 스트레스가 심할까 싶은지도 짐작이 가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이가 생리가 몇 개 안 남아서 이게 말씀하시는데 좀 불편하다라는 게 있고. 아니, 그래서 좀 발음이 좀 부정확한 것도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죠. 근데 임플란트를 10개를 할 정도라면 도대체 어떤 상태였을까? 이건 두 가지 분석이 가능해요. 일단은 스트레스가 많았을 거고, 두 번째는 부모님 물리신 치아가 건강하지 않았다까지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셀프 증명을 해드릴게요. 저도 임플란트 10개 했거든요. 진짜? 그래요? 예. 10개 했는데, 이 임플란트를 10개를 하니까 발음이 바뀌어요. 목소리도 바뀌고. 어허. 그 이의 구석이 그렇게 중요한 거군요. 음. 그리고 이제 발가락이 못생기셨대요. 네. 대선 총선 때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느라고 굳은 살도 많이 생기고 발톱도 빠져서 엉망이 됐다 그러는데 갑자기 강수진 씨나 김연아 씨 발 같은 생각이 드네요. 뭐 또 이봉주? 네네. 그런 분들이 이제 발가락이 좀 못생기는 그런 게 근데 있죠. 이제 이분은 막 히말라야도 가시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전국을 다니는 것뿐만이 아니라 막 등반도 하고 하니까. 다음에 좌우명이에요. 어려울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라. 당장은 손해인 듯해도 결국은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 이건 진짜 지난 한 5년 동안 이 양반이 실천해가지고 몸소 실천을 얻어낸 정치 행보 같아요, 이거는. 이게 저도 살면서 약간 좀 이런 원칙이 있거든요. 원래 기본 초심 또는 뭐 그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게 잘못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가 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저는 철학적 사유가 들어있는 그런 좌우명이라고 보고요. 어린 시절에 장래 희망은 대통령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역사학자라네요. 야, 이분이 지금 국정교과서 대응을 하실. 그래도 잘하셨을 것 같아요. 예. 네. 자, 다음에 학창시절 최고의 성적표는? 사법고시 차석 합격과 사법연수원 차석 졸업. 왜 대단한 수석이 아니라 성적이죠. 차석이지? 수석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차석이었군요. 예, 차석으로 입학하고 사법연수원 차석으로 이수했는데 시위 전력 때문에 아하. 판검사 임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변호사의 길로 나선 거예요. 이런 씨. 그 시절에는 그 사상검증이 있었기 아니 때문에 근데 이분이 테스트에 탁월하신 분 아니야? 사병으로 폭파 관련돼서 그거 표창장. 표창장 받으신 것도 압도적이더만 이 양반이 시험을 보는 그 특별한 재주가 있으신 근데 모양. 내가 그러니까 보기엔, 노량진 공시생에게 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어떻게 공부를 하면 이걸 잘 볼 수 있다. 이걸 외우고 나서 책을 딱 덮은 다음에 눈을 감고 리마인드를 해라. 막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머리 좋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사법고시 차석 합격하고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보통 그런 식은 대부분 다 서울대 나온 애들이 한다는 뭐 그런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두 개 다 차석을 했다고 하면 굉장한 노력파이거나 머리가 정말 좋은 사람. 예. 아니 근데 물론 뭐 경희대 같은 경우도 뭐 장학금, 그러니까 후기이면서 이제 장학금으로 이제 간 걸로 보이고 또 시험에 또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시험 보는 데 있어서 나름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인 것 네. 같아요. 네. 이거는 좀 재밌는 거네요. 학창시절 별명은 뭐래요? 문제야. 비슷해. 문씨야. 아니 지금도 문재인의 문제를 아이가 아니라 어휘로 쓰면서 문제 있는 사람 문재인 이런 식으로 많이 그리고 써요. 또 일베들은 또 문죄인이라고도 하고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이름 갖고 장난 되게 많이 칩니다, 일단은. 그럼요. 저도 되게 많이 놀림 당했는데. 이름으로? 뭔데? 어떻게 불렀는데? 뭐 진미식당. 그건 아니, 많아요. 그리고 오징어채 진미채.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어렸을 때는 진로 소주를 광고를 했어요. TV에서. 그러면서 진로의 진미, 이렇게. 그게 나왔었어. 진짜 맛. 당시 교육 분위기가 안 맞아서 이렇게 학교랑 자꾸 부딪혔다고 해요. 그래서 획일적인 억압적인 분위기에 맞서다 보니까 문제아로 불렸다. 취미는 뭐 오로지 등산, 3번의 히말라야 트레킹 이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하네요. 등산은 정치인들에게 고전적인 항목 아니에요? 민주산악회. 그렇지. 김영삼이 저쪽 사람들은 골프장 가가지고 그렇게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다 감시 붙고 해가지고 어디 할 데가 없어서 산에 올라가면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거였죠. 송 작가가 한 번도 안 해봤을 것 같은 등산입니다.
그러니까 살을 지금 이렇게 하면 30kg가 빠진다는 거야. 나는 주로 이제 그 입구에서 기다리죠. 보내놓고. 막걸리 한잔 마시는 사전에다가 도토리묵에 내 자리 잡고 있을게. 걱정 말고 다녀와. 그러고. 아 근데 이게 뭐 뒤통산 가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뭐 북한산 관악산이야 뭐 댕기는데 그게 아니라 히말라야 트레킹을 했다는 거는 대단하죠. 이거는 이쪽 세계에선 또 갑 중에 갑인 건데. 다른 건 몰라도 건강 문제만큼은 확실하네요. 네. 이거는 몸이 아파서는 도저히 못해. 관절도 좋아야 돼요. 이거는 폐활량도 좋아야 되고. 꼭 가보고 싶은 곳은? 함경남도 흥남. 6.25 때 피난 오시기 전에 부모님께서 사셨던 곳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가보고 싶다고. 흥남부두. 이분이 또 여기서 통일 의지를 이렇게 강력하게 은유적으로 피력을 해주시나? 저 국민들이 만든 문재인 후보의 출사표 거기 영상 출마를 했거든요. 거기에 국민들 공모한 문구에도 이런 게 나와요. 실흥민 아버지 산소에 가서 소주 한잔 올리고 남북이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 노래가 있잖아요. 강산해가 부른 라구요. 라고요.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을 알지는. 나중에 음악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죠. 나는 가본 적도 없지만 예. 부모님이 고향 생각나실 때는 소주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식으로 들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꼭 가보고 싶다. 그 다음에 내 인생의 멘토는? 아버지라고 하셨는데 뭐 어떤 뭐 유명 정치인이나 이름 있는 사람을 내세우는 것보다 훨씬 공감이 많이 갑니다. 제 입장에서는. 왜 갑자기 자기 셀프 디스를 하세요. 아니 디스가 아니라 아버지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부모한테서 많은 영향을 받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요. 가족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기쁜 사람이라는 제 거죠. 경우를 이야기해보자 그러면 저는 아버지를 싫어하진 않았는데 아버지가 상당히 좀 집안 내에서 악인 느낌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어머니랑 부딪힐 때 저 같은 경우는 멘토를 따지면 어머니라고 얘기하거든요. 여성의 몸으로 이렇게 강인하게 가정을 이렇게 세웠던 자식들 막 다 대학 보내고 말할 수 없는 어떤 의지를 보이신 분인데 분명히 여기도 어떤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아버지라고 그럴 정도면은 아버지가 굉장히 좋은 분이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분이 잠을 좀 많이 주무시네. 하루 수면 시간이요? 무려 1시간 자야 돼요. 무려 7시간이나 돼요. 이거 그런 거 있잖아. 사당오락 이런 거 아니야? 그거는 좀 잘못된 거고요. 사당오락은. 우리 어렸을 때 대학 들어갈 때만 해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7, 8년 됐습니다. 신경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하니까 최소 6시간 이상을 자야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건강의 미천은 충분한 수면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걸 왜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컨벤션 효과로 후보가 당선되면 지상파도 해요. 우리같이 디테일하게 하지는 않겠지.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방송을 이렇게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한 번도 없어요. 어떤 방송에서도 처음이야, 이거. 이 정도면 스토킹이지 거의. 그렇지.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입니다. 우리도 이런 방송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권 교체 의지가 강렬한 상태에서 후보의 낱낱이를 알고 있어야 방어를 하건 뭘 할 거냐요. 방어?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 회와 해산물을 좋아한다는 게 이게 방어 얘기가 되는 방어가 거야? 되지. 아까 왜? 그 의사 생체 정보랑 똑같은 거야. 그런 거요? 문재인 후보가 어디를 갔는데 회를 좋아하고 물론 부산 출신이니까 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상한 해코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 그냥 다 오픈해. 회를 원래 좋아하신다. 이렇게. 회와 해산물을 좋아하고 특별히 가리는 음식은 없다. 나도 회 좋아해. 자, 없어 못 먹어. 잠깐만.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들께 하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간결하게 딱 이 정도 문장으로 한번 답해보세요. 나도 회와 해산물을 좋아하고 가리는 건 없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예. 문재인 후보랑 식사 한번 하셔야 되겠어요. 좋지. 아니 근데 이게 가리는 음식이 없다 이 얘기를 안 하면요. 문재인은 육고기 정육업체를 비하하고 그쪽 산업에 대해서 탄압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맞네요. 꼭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맞네요. 예. 네. 특별히 가리는 음식이 없다는 그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이게 정치적인 수사일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러네요.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해야 돼. 회와 해산물을 좋아하고 그렇지만 육고기도 좋아한다 이렇게. 뭐든지 잘 먹어요. 아니야. 그럼 되는 그럼 거야. 또 채식주의자를 디스한다라고 할 수 있잖아. 그렇구나. 어렵다. 네, 어렵네요.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네, 그러게요. 이분 요리도 좀 하시네요. 가장 자신 있는 요리는요? 가끔
직접 끓여 먹는 라면과 즉석밥. 에이, 이 정도는 요리를 한다고 볼 수가 없잖아. 거의 내 수준이잖아. 아니 그래도 얼마나 기특해요. 이거는 연세 있으신 분이. 대한민국의 전문 요리사들과 요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문재인 후보의 디스라고 평가받을 수 있어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저도 요리 좀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문재인 후보 자체가 나는 이게 라면을 끓이고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고 꼭 남편이 라면을 끓이면 옆에 와가지고 한 젓가락만 달라는 사람. 부인. 왜 나를 디스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뭐 하나 끓여줄까 하면 그건 됐대. 맞아. 이상해. 그거 왜 그러는지. 왜 나를 직접 지금 디스를 하려는 건데? 아니 보편적으로 이렇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김정숙 여사님도 분명히 한 젓가락. 그러니까 한 젓가락 당신 것까지 끓여줄게. 아 그건 됐고 한 젓가락 그리고 밥 먹어 그럼 덜 받아 또. 저는 그런 데서는 자유롭습니다. 제가 라면을 물에 살짝 튀겨 먹거든요. 왜요? 아니, 무슨 이게 소리야? 거의 안 익었을 때. 거의 안 익었을 때 반은 꼬들꼬들 씹힐 때 이걸 불을 꺼서 먹기 시작하기 때문에 생밀가루 냄새가 나는 지경. 그런 거를 주로 먹기 때문에 아무도 제가 끓인 라면은 안 뺏어 먹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기껏 라면 끓이고 즉석밥은 뭘 한다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냥 전자레인지 돌린다 개념이잖아. 야 진짜 요리 안 하시는구나. 근데요, 좀 반대로 이런 문재인 후보가 나는 요리도 잘해야 하면 재수 없어요. 혀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거짓말일 가능성이 예. 높아지는 거지. 자, 그다음에 한 달 독서량 이거 중요합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독서량이 얼마나 되세요? 한 달에 권수로만. 저는 0.3권. 0.3권. 그다음에 우리 송 작가님. 아 이게 책이라고 솔직히 말해요, 빨리. 아니 근데 저는 정법으로 된 책은 거의 안 읽고요. 만화책은 굉장히 많아요. 다음에 우리 왕진민. 근데 책을 만화책 무시하나 아니, 지금? 앞에서부터 끝까지 다 읽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식으로든 보는 걸 얘기하면 한 4-5권은 되죠. 근데 문재인 후보는 보통은 10권 정도 읽었는데 최근에 바빠서 2-3권 정도 읽는다. 많이 읽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면 이동 중에 많이 읽을 거예요. 차 안에서. 그렇겠네요. 네, 보통 그런 식으로. 책을 많이 읽으면 사유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최근에 읽은 책,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정치적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대선 후보 말고도 대통령도 뭐 휴가 갈 때 무슨 책 갖고 간다 이런 거. 갑자기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따라 그렇잖아요. 읽어야겠네. 최근에 읽은 책이 뭐라고요?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저성장 시대 기적의 생존 전략. 야, 그런 이거는 책이라는데요. 굉장히 공약적인 그런 내용 아닐까요? 그러네요. 나 안 읽어봐서 뭐 어떤 그러니까 종류 읽어봐야겠어요. 아마 이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발표되는 순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저성장 시대 기적의 생존 전략. 예. 마치 이거는 그 선대인 소장하고 얼마 전에 인터뷰했던 거랑 좀 비슷한 얘기가 나올 것 같기도 해요. 자, 다음에 좋아하는 노래는 꿈꾸는 백마강이라는데 갑자기 이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꽤나 옛날 노래 아는데 잘 음률이 기억이 안 나네. 꿈꾸는 백마강이 뭐지? 자, 음악 듣겠습니다. 백마강 달밤에 물새가 울어. 아, 그거 맞아요? 잃어버린 옛날이. 그만 여기까지. 미치겠네. 자, 문재인 후보를 꼭 만나십시오, 황진민이. 저는 권유해드립니다. 제가 어떻게든지 한번 나중에 이제 전직이 되고 나면 한번 꼭 자리 마련해드리겠습니다. 왜? 뭐 하려고? 그거 나중에 회복을, 얘기하고. 회사 준다고. 딱 맞는 것 같아. 문재인 후보는 아마 황진민님을 굉장히 반갑게 맞이할 겁니다. 왜? 그거 나중에 얘기하자니까. 그 다음에 주량은 어떻게 된다고요? 소주 한 병이시라고 하네요? 이거 거짓말 같다. 더 드시지 않을까? 내가 이야기 들었어요. 최근에 어떤 분한테. 문재인 후보는 술을 정말 잘 마신답니다. 근데 어떻게 마시냐면은 길게. 송 작가하고 나하고 옛날에 내가 요즘에 술 안 끊었습니다만 옛날에 술 마시면은 딱 홀짝홀짝 해가지고 딱 한 병에 한 10분이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재인 후보는 지금 소주 한 병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결격 사유가 될까봐 주량을 줄인 게 아닌가 싶어요. 술 되게 잘 마시고요. 길게 마신대요. 그러니까 소주 한 병을 갖고 한 서너 시간 드시는 모양인데. 그리고 술 주사가 저희 없는 사람. 오. 그러니까 자기 관리는 확실히 잘하는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들처럼 막 술 먹으면은 이제 막 말 실수하고 그 다음 날 일어나가지고 내가 무슨 말했더라 막 기억 안 고민하고 나고. 나 씨. 자, 다음에 이분이 담배를 피시나요? 2004년도에 그 민정수석을 그만두고 네팔로 히말라야 트레킹 갔을 때 끊었다라고 하죠. 끊어야 되죠. 담배를 피는 상태에서 폐활량이 줄기 때문에 이 상태로 트레킹을 가면 안 되죠. 근데 우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의혹 제기하겠습니다. 담배값은 안 내릴 것 같습니다. 흡연자가 아니셔서. 근데
근데 어쨌든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담배를 되게 좋아하셨잖아요. 그래서 친부이기도 하고 이제 같이 청와대에 계실 적에는 이렇게 담배 친구를 해주셨는 모양이네요. 자, 뭐 이런 방송 처음 해보는데 재밌네요. 이거 굉장히 부담이 없네요, 이거. 감사합니다, 문재인 후보님. 뭐가 왜? 이런 방송 소재를 줬으니까 우리 1시간 날로 먹고 있잖아 지금. 예전에 문재인 후보님이 노무현 대통령 들어가시고 일주기가 됐을 때 생각나서 한 잔 이렇게 트윗에 올리신 적이 있어요. 3잔을 드시면서 이래서 한 잔, 저래서 한 잔, 저래서 한 잔 이렇게 예. 굉장히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때. 자, 다음에 습관 한번 보겠습니다. 습관이 됩니다. 어떤 자료든 구석구석 읽어보고 토시까지 내 스타일로 고쳐야 된다. 변호사 시절 변론서를 작성하던 버릇 때문인데 각종 자료를 꼼꼼히 챙긴다. 이분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디테일이 강할 것 같긴 해요. 순실이가 필요 없네요. 그러게. 예. 대충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가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악질이다, 야, 질문. 자신의 외모에 점수를 준다면? 이런 걸 왜 물어보는 거야? 아니, 아니 가령 정우성이라든지 이런 사람한테도 물어봐요. 아니, 근데 난 대답이 더 걸작이야. 뭐. 대학 시절 프랑스 배우인 알랭드롱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으셨대요. 그 덕분에 소개팅에서 아내를 만났다는데 알랭드롱을 갖다 붙일 줄은 또 상상을 못했네. 알랭드롱. 네, 미모에 대한 자신감이 거의 극강이다. 왜냐면 우리 시대 때 알랭드롱이 아랑드롱 그랬는데 아랑드롱 해버리면 최상의 적이었어. 남자들한테는 질투의 대상이었죠. 잘생겼다라고 그건 얘기하고 그건 뭐 어느 정도 인정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외모에 대해 점수를 준다면이라고 묻는 것도 좀 극악한데 그 대답이 바로 알랑드롱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거의 난 정우성 빼고는 이런 식의 대답을 하는 사람 못 봤거든. 근데 지금은요 시대가 정치 컨텐츠만 갖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럼요. 매력이 중요하니까. 사실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뭐 어떤 분들은 잘생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빠심도 좀 있어야지 이게 재밌는 시대라고 저는 보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잘생긴 대통령 한번 꼽아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외모도 중요해. 박정희 B, 이명박 B, 김영삼 B. 김영삼은 그렇게 나쁘진 않죠. 젊었을 때 잘생긴 건 아니죠. 네. 잘생긴 건 아니죠. 김대중 대통령은 옛날 젊었을 때 되게 잘생겼더라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옛날 스타일로 좀 잘생긴 얼굴이고 젊었을 때. 전두환은 절대 아니야. 아니, 본인은 머리만 있으면 그 사람들 외모는 그렇게 빠지진 않아. 본인은 아니야. 근데 나는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가장 멋져 보였던 거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2012년 대선 때 무대에 올라오면서 휘날리던 롱코트. 되게 약간 좀 멋이 좋으시더라고. 있었어요. 예. 네. 그리고 몸무게나 이렇게 잘 빠진 거 보면 저 같은 경우 이제 막 배도 좀 나오고 송 작가는 뭐 상상도 못할 거고. 근데 그렇게 좀 약간 마른 체형의 유형들이 좀 어울리고 거기다가 아마 문재인 후보는요 지금은 이제 이 부분 염색을 한대요. 그때보다 훨씬 더 머리가 좀 덜 흰데 대통령 되면 염색 안 할 것 같아요. 성향 스타일. 안 해도 돼요. 네. 자, 다음에 한 달 용돈 한번 보겠습니다. 책 몇 권 사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밥값 술값 낼 수 있는 정도. 이거 너무 애매한. 이거 추정을 한번 해봐봐. 아니, 한 달 용돈 근데 얼마나 될까? 사람들을 몇 명을 만나는지도 중요하고 밥이나 술을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내는지에 따라 이거는 얼마든지 많아질 수도 있는. 일단 덕서량이 3권이니까 책 구입비 6만 원 하고 밥값은 한 끼에 3만 원을 넘으면 안 되니까 하루에 5명씩 150명 만난다고 생각하고 450만 원 잡고 술값은 소주 한 병 드시니까 아니구나 만날 수가 없구나 이분이.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게 있는데 술도 잘 사신답니다. 잘 사시네. 근데 시간이 나요. 누가 얻어먹지. 그러니까 지금 선거전이니까 뭐 그렇게 못하겠지만 정치인은 사람 만나는 게 사실 일이에요. 아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무직자였어요. 무직자. 당직이 없었어요. 지난 1년간 실업자잖아요. 아 그렇구나. 얼마든지 만날 수 있었거든 사람들. 시간은 있었어요. 문재인 후보야 뭐 기본적인 직업도 변호사고. 궁금하다. 다음번에 퇴임하고 저하고 만나시면 누가 술값을 낼지. 그러니까요. 당신을 왜 만나? 만날 수 어이가 있어. 없네. 만날 수 있어. 왜 뭐 그런 시대를 만들지 않잖아. 뛴 거 아니야? 나도 만날 수 있는 그런 퇴임 대통령이 되주시 노무현 같지. 대통령도 시골로 내려가셔가지고 일반인들과 만났잖아요. 그렇죠. 자, 다음에 이거 궁금한데요. 춤과 노래 실력은 어찌 된답니까? 아 근데 진짜 노래 실력은 별로더라고. 전번에 TV에 나오셨나? 그래가지고 노래를 잠깐 하시는데. 아까 그 꿈꾸는 백마강도 엉망으로 부르실 가능성이 있군요.
다음에 춤도 못 추고. 그래서 뭐 멈추인데다가 노래도 별로라서 선거 때마다 연설보다는 춤과 노래 때문에 제일 곤욕스럽다. 선거할 때 춤을 노래를 아니, 시킬 때가 있어요. 시킬 때 있어요. 이게 응. 잘 모르시는데 몸치하고 음치가 그런 거 시킬 때 얼마나 곤혹스러운지 몰라요. 약간 좀 자괴감 들고요. 네, 저도 노래방 가는 걸 그래서 싫어해요. 몸치 음치라. 무대에서 약간 모욕당하는 느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왜 정치인들 중에 약간 뭔가 좀 정색 스타일들은 대부분 보면은 그렇게 희화화시키는 걸 되게 싫어해가지고 우리가 인터뷰 같은 거 할 때도 이런 부분은 빼주세요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적을 것이다. 라는 악의적인 추론이 가능하죠. 아니요, 왜 자기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그렇지. 쪽을 반대로 더 할 육성해야 된다고 보고 생각할 듣는 수 건 있죠. 즐겨해요. 네. 하긴 뭐 싸이를 그렇게 그냥 입에 달고 사시던 분은 뭐 아예 거기를 다 작사를 내놓으셨는데. 아니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유세를 다니면서 막 혼자 노래를 부르시고 막 그랬었어요. 사람 별로 없는 유세 막 혼자 막 유세하다가 분위기 좀 썰렁해지면 갑자기 막 부산갈매기를 부르고 막 그런 영상도 지금도 남아 있거든요. 이분이 또 반려동물 키우시죠? 이름이 되게 재밌네요. 풍산개가 있는데요. 풍산개는 마루하고 깜이네. 고양이는요, 찡찡이하고 뭉치래요. 맞네. 저는 이거 보고 좀 나름대로 좋았던 게 뭐냐면은 전부 다 이름이 순항국말이잖아요. 그러네요. 나 이 점은 되게 좋아요. 저도 강아지를 키울 때 지금까지 전부 다 순항말로 지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살랑이고요. 예전에 키웠던 애는 앵두 뭐 이런 식이었어. 와, 근데 고양이 중에 하나가 이 뭉치 얘는 사고를 엄청 치나 봐요. 사고뭉치? 아. 털뭉치일 가능성도 있어요. 다 이 사실로 추론해 볼 때 집권 이후에 내부 간 세력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개와 고양이의 싸움? 개와 고양이의 싸움을 조성하고 컨트롤할 우려가 있다라는 아니에요. 염려가 이 있네요. 사냥개인 풍산개, 호랑이 잡는 풍산개와 고양이들을 같이 키우는 거 보면 조화롭게 잘 이렇게 다독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정말 신기하네요. 보통 개랑 고양이를 같이 키우면서 싸움이 나지 않게끔 하는 것도 되게, 정말 좋은 개 주인이 되는 게 보통 어려워요. 인격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예, 잘 드려야 그렇죠, 되고, 예.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저도 애견인의 입장에서, 이분이 애견인이자 애묘인으로서 앞으로의 어떤 그 동물권 관련된 것들을 좀 제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 박근혜가 진돗개 버리고 간 것도 진짜. 굉장히 대비가 될 것 같고. 정말 짜증나. 분명히 마루하고 깜, 찡찡이와 뭉치는 주인 잘못 나서 청와대로 들어가겠죠? 들어가야 되는구나. 같이 사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구나. 네. 버리면 안 되지. 또 그러게. 버리고 가면 아니, 또 버리는 게 똑같은 식으로 아니고. 욕먹죠. 아니 어쨌든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맞다.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여사님도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다 데리고 다야 돼. 반려동물은 누구한테 맡겨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고요. 그럼요. 맞네요. 네. 어. 자, 연속하겠습니다. 이건 뭐 문재인 후보 덕분에 방송 한번 날로 먹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는 있네요. 그렇죠? 들으시는 분들이 이런 방송 처음 들어봤을 거야. 제목은 문재인의 모든 것. 50문 50답입니다. 가장 아끼는 물건이 있다네요. 법무법인 부산 개업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업 선물로 보내준 괴종시계라네요. 증 노무현 이렇게 글씨가 새겨져 있대요. 지금도 괴정시계 쓰는 사람 있나? 부잣집들이 있을까? 저희 집도 있었어요. 불알 달린 거. 불알이 아니라 길쭉한 그 봉 추도 세 개 있고, 있고, 예. 추세가 있고 예. 불알 움직이고 하는 거거든요. 시계 잠깐만 이야기해 봅시다. 문재인 후보님 죄송합니다. 뻐꾸기 시계 한참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지. 그렇죠. 90년대쯤에 유행했죠. 근데 뻐꾸기 패 죽이고 싶을 때도 있었지. 이게 불편했었지. 자야 되는데 계속 시간만 돌려대고 막 이런 거. 그리고 그 불알 시계는 지금은요 무소음 시계라는 게 나와요. 네. 초시계도 소리가 안 나게 해서 네, 초침 소리 안 슥 나죠. 지나가게 하는 건데 이런 시계 보면 정말 옛날 그 추억 돋아요. 똑딱 이렇게. 네. 네. 그때 이제 그 저희 집에 있던 시계는 이게 양쪽에 태엽 감는 구멍이 있었어요. 있죠. 맞아, 그렇죠. 맞아. 그래서 태엽 감죠. 그걸 감아보고 싶어가지고 틈만 나면 막 이렇게 돌렸던 생각이 나거든. 그러다 태엽이 끊어져갖고 시계가 고장났거든. 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부부싸움하다가 아버지가 뭘 던졌는데 개종식에 유리창이 박살나는 경우도 있었을 거야. 분명히. 좋아하는 한자 성어. 제조산하. 와. 이게 나라를 완전히 다시 만든다라는 그렇죠. 뜻이죠. 이게 이순신 장군이 그 서해 유성령 선생한테 적어준 글귀랍니다. 이게 왜 사극에 되게 많이 나오는 문구예요. 그러니까 산하를 다시 만든다 이런 뜻이니까 그렇죠. 나라를 확 바꾸겠다 이런 의미가 좀 들어있는 거고요. 제조산하를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 예, 시점이. 예. 그렇죠. 네. 지금 발음이 정확히 안 들리시는 분들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제조산하. 다음에 좋아하는 영어 단어 또 있답니다. 드림 드림. 드림 컴 트루.
꿈을 꾸는 거. I have a dream. 이게 제 전문이잖아요. 아니, 그런 몽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 단어가 갖는 묘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잠잘 때 꾸는 꿈과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 이런 것도 드림이잖아요. 영어도 되게 묘하다는 거예요. 이 꿈이라고 하는 게 꿈을 꾸다는 게 현실에서는 잠잘 때 꾸는 꿈이 아니고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재밌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한국도 똑같잖아. 진짜 제가 옛날에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면 꿈꾸는 거라 그랬어요. 그랬겠지. 네.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죠. 만만치가 않으니까 네. 꿈속에서나마 막 부자 이전으로 돌아가고 막 그런 거. 그 회상도 있고 뭐 공상도 있고 있긴 하는데 이게 이제 동사로 드림, 예. 꿈꾸다, 희망하다 이걸로 바뀌게 될 수 있는 이거 자체가 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예. 명사의 드림에서 동사의 드림으로 가는 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다음에 이분도 이제 뭐 임플란트 10개 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어떻게 해소하는지 나와 있네요. 산책이고요. 스트레스 해소법은 뭐 또는 밭일을 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마당에서 풀도 뽑고 이런 단순 노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하네요. 아주 건전한 좋은 취미네요, 진짜. 네.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아주 좋은 거죠. 셀프 힐링을 하는 거죠. 우리 동네에 사시는 그 트럭 운전하시는 아저씨 한 분 있는데요. 이분은 노래방 가는 게 취미예요. 아하. 날마다 노래방 가서 엉덩이 흔들면서 춤추고 혼자 노래 부르고 와. 오. 이분은 음치에 몸치시잖아. 술도 왜 잘 안 제일 먹고. 못하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렇다고. 정원사 문 씨처럼 행동을 하신다는 거잖아. 근데 문재인 후보는요. 그러니까 저랑 되게 비슷한 게 많아요. 제가 정말 안 좋던 시절에 뭘 했냐면은 옥상에 올라가서 도시농사를 했는데 아침에 이제 나가려고 하면 1시간 정도 이렇게 일어나갖고 좀 심란한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물 주고 키웠던 상추, 고추들 키우는 거 딱 그 시간 한 20-30분 정도만 힐링돼. 아, 그래요. 다 까먹을 수가 있어, 그것 아니, 때문에. 다들 그게 그렇게 좋은 정신치유법이라고 해요. 예, 문재인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이제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교감을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식물 이름 맞추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한대요. 식물 되게 많이 알고 계신다는데. 그래요? 그리고 양산 그 맞아요, 집에도 맞아요, 그랬다. 근처에 뭐 나무 막 이런 거 엄청 심어놓고 뭐 이런 신다고. 아, 요거는 그냥 쏘는 말이 아니네. 생각해보니까 저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물어보면 다 답했다고 김경수 의원이 그때 한번 증언한 적이 있었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무슨 앱 하나 있었죠. 식물이 궁금하면은 아, 있어요. 예. 앱에다가 물어보면은 가르쳐줘? 거의 한 10초 안에 답이 와요. 진짜? 식물 이름 물어보면. 아,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면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 지나 사진 찍고 머리 보면 한 10초 안에 답이 와. 아, 진짜? 네. 나 그 바로 깔아야 되겠다. 뭐야라고 있습니다. 뭐야. 맞아요. 있어요. 예. 자, 문재인 후보님은 이제 걸어다니는 뭐야. 즐겨 듣는 팟캐스트 프로는 새날이라고 또 말씀해 주시고. 에이, 그런 얘기 없잖아. 왜 사기를 쳐?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즐겨보는 TV 프로는 뉴스를 제외하고. 그 뉴스는 볼 맛이 안 나실 거야, 지금은. 예. 왜요? 뉴스를 봐야죠. 답이 뭐라고 왔습니까? 다큐멘터리라네요. 네.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자연 다큐를 즐겨본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동식물을 좋아하시잖아, 지금. 아하. 키우는 그러네. 동물, 식물 등도 많고, 뭐 이런 걸 보시는 걸 좋아하나 봐요. 근데 원래요, 이런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게요, 생각보다 굉장히 인기가 높아요. 퀄리티도 좋고, 예, 좋아요. 성인 시청자들 사이에서 왜 가령 뭐 명절이라든지 이럴 적에 여러 명이 모였을 때 큰 무리 없이 틀어놓고 있을 만한 그 프로그램이 뭐냐라고 하면 대략 이런 거예요. 저도 그러네. 집에 들어가면, 새벽에 들어가면 채널 딱 키는 게 131, NGC, 그 다음에 130, BBC 이걸 보거든요. 제일 먼저. 그 진짜 그거예요. 보는 것 자체가 힐링이더라고. 예, 맞아요. 드라마에 빠지면 또 자기 생각이 없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남자들은 드라마에 빠지기보다는 약간 다큐 되게 좋아하는 사람도 많죠. 저는 먹방에 주로 이제 맛있는 녀석들이라고. 그러니까 네. 관심사항은 몸으로 나타난다. 자,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셨답니까? 무엇보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뭔가를 먼저 생각했다. 스스로의 선택을 존중했고 둘 다 자신의 꿈을 키워왔다고 생각한다. 답은 뻔할 수 있는데요. 나는 네. 공감이 좀 돼요. 뭐냐면은 저도 꼬맹이한테 뭐 대라 이런 말 안 하거든요. 지금도 항상 질문이 학교 생활 재밌냐? 이걸로 끝이에요. 팟캐스트를 보면서 아빠 오늘 뭐 5등 했네 이렇게 가끔씩 볼 때가 있어. 그래요? 애가? 그럼 내가 한마디 해요. 뭐라? 내가 너한테 1등 맨날 하라고 하면 좋겠냐? 그걸 네네. 거기다 써먹냐? 원래 내 주의가 1등 하지 말하거든요. 우리 꼬맹이한테는 전혀 그 성적에 대해 이야기 안 하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예. 영화의 명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1등에 목을 매느니 목을 매겠다.
기대고 의지하는 가장 편안한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에는 답이 왔습니다. 또 가족, 정치인의 가족으로서 감내해야 할 고통이 없지 않을 텐데도 항상 지지하고 배려해준 아내와 두 아이들에게 감사한다. 아무리 뭐 문케민의 동지는 해도 가족보다 소중한 건 없다. 그렇죠. 예. 애둘러서 이야기하는 참 것 이게 같고요. 힘든 거예요. 이 가족의 사랑 또 가족의 지지를 받으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문재인 후보와 전혀 다른 결로 인생을 살아오신 우리 송 작가님의 처절한 자기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가장 기뻤던 일이 지금 두 가지가 있네요. 사법시험 합격과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인데요. 예. 본인이 당선되면 더 기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가장 기뻤던 일은 다음에 퇴임 후에 물어보면은 사법시험 합격과 노무현 대통령 당선과 내 당선이라고 이야기하시겠네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어떤 가시밭길 이게 이제 굉장히 앞으로 힘든 일이 펼쳐지겠구나 하는 그렇지, 엄중한 그렇지. 책임감을 느낄 수도 있죠. 그러네. 생각해보면 이거는 어떤 권한을 갖는 권리를 받는 권력을 갖는 일이 아니고 그렇죠.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은 이제 친구로서 또 참모로서 막 그냥 기뻐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이것이 나에게 닥쳤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단지 기쁘지만은 않을 수도 예. 있는 거죠. 자, 다음에 좀 빨리 가야겠습니다. 지금 59문항이 있기 때문에. 자, 가장 후회되는 일을 물어봤어요. 이거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나는 못 읽겠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잘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이라고 나왔네요. 우리 아버지는 저 군대 제대할 때 돌아가셔갖고 아유.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정말 이렇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버리면은 40살 즈음에 아들의 모습이 어느 정도 이렇게 대부분 40살 정도면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아직까지 핵 성공에 대한 진행 중이었던 사람들이 돌아가셔버리면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 같아. 이거는 이제 송 작가와 문재인 후보와의 좀 비슷한 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단 듭니다. 하나의 공통점이네. 아니죠. 저와 정반대의 길인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는 지금에 충분하게 이루어냈기 때문에 이거를 못 보여드린 게 아쉬운 거지만 지금 아버지가 저를 보신다 그러면 더 속 터지셨겠죠.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정말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선이 되고 나서 막 당선증을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갖고 가서 내놓고 막 절을 하고 이런 장면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아버님 오래 사시는구나 막 싶기도 하고. 근데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이런 어떤 아쉬움 같은 거는 개인적으로 정말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어머님이 아직 살아계시니까 또 효자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이분이 굉장히 그 친가족적인 면모가 다 들어있어요. 지금 그러네요. 보면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문재인 후보의 아버님이 78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일찍 그러니까 돌아가셨네. 마음이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네요. 마음이 아프죠. 다음에 타임머신을 타고 가고 싶은 때는 이게 상당히 지금 전 질문에 연관성이 있네요. 대답이네요. 선친이 살아계셨을 때로 돌아가고 싶다. 큰아들이 고시 합격한 모습을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난다 하셨는데요. 이 세 개가 다 연결돼요. 사법고시 합격과 이걸 아버님한테 못 보여드린 것 자체가 기쁘면서도 가장 후회되는 일인 거죠. 그러네. 굉장히 효자신 것 같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더 심할 수도 있는데 부모들이라는 게 자식의 출세를 특히 우리나라 좀 심했어요. 자식의 출세가 부모들의 오직 목적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자, 다음 질문. 약속 시간에 얼마나 기다릴 수 있나? 대선 후보의 이중에 안케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일문일답 59문 59답이 질문 자체가 좀 디테일하고 재밌습니다. 약속 시간에 얼마나 기다릴 수 있나?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마냥 기다릴 수 있을 것 같다. 굉장히 로맨틱한 답변을 주셨네요. 그렇고요. 다음에 꼴불견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권력이나 이익을 탐해서 지조나 양심을 파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거 지금 찔릴 사람 많은데 동업자들 중에. 이 점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후보가 최고의 강점처럼 보여요. 본인의 장점은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것. 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좀 그런데요. 막 알랑드롱 얘기 나오고 말이야. 강력해. 바로 호감을 준다. 이 정도 깔때기는 용서해 줄 수 있고 아. 정청래 의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비슷한 뉘앙스로 원래 정치인들은 그러나? 아니, 사람들 만나면은 왜 상대방이 너무 이렇게 온화한 인품을 갖고 있으니까 적개감이 없다는 거야. 내가 정청래 의원 진행하는 방송에 나가서 내가 한마디 디스를 했잖아요. 정청래 의원은 생긴 게 적폐다. 뭔 소리야. 그 이유가 있어.
만날 때마다 깍듯하게 대하게 돼. 무서워. 무서워. 못생기진 않았는데 약간 위압감들은 준다. 근데 문재인 후보는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온화한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말투나 목소리 톤도 굉장히 호감형일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 그 지난 총선에 문재인 키즈라고 우리가 흔히 불렀던 그 영입 인사들을 보면 머리에 털 나고 처음 문재인을 만났는데 앉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빠진다. 그렇지.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영입되고 이런 케이스가 많았어요.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영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대였을 거라고 그렇죠, 봐요. 어렵죠. 위치상. 자, 여기서 본인을 디스하셨네요. 이거 재밌네요. 나의 단점은? 과도한 진지함과 결벽주의라 그랬는데 이게 이 야제 개그를 주로 하시나? 과도한 진지함이라고 스스로 평가하셨는데. 진지하셔요. 이게 너무 그 일면적 약간 고지식한 면이 있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하시는 건가? 약간 유머 감각이 좀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분이 예전에 청와대 민정수석 계실 때 이런 게 있어요. 민정비서관 중 한 명이 무궁화 꽃을 가리키면서 수석님 이 꽃이 하루밖에 안 핀답니다. 라니까 이 문재인 그때 민정수석이 네임펜을 갖고 무궁화 꽃에다가 표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게 하루 만에 그 진지 안 다음날 되는 걸 전화 확인을 보려고. 했대. 그러니까 얼마만큼 꼼꼼하고 진지한 사람인지 결벽주의자인지 나오는 거예요. 야, 그 나무 한 3일 폈으면 또 식물도가 바뀔 뻔했네. 아니, 장점이자 단점이기 때문에. 네, 장점이자 장점이 단점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내가 봤을 때 그 후보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식의 어떤 소통이 필요할 텐데 특히 젊은 사람들이 호감을 갖는 거는 적당한 정도의 유머? 노무현 대통령은 좀 유머 감각이 좀 있던 느낌이 들고 너무 재미없으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매력이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야기 한번 해보는 거고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민정수석을 문재인 민정수석을 했듯이 어떤 보완적인 위치에 그렇죠. 있었다고 예, 볼 수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그런 인성을 갖고 있는 분을 민정수석으로 삼으면 보완이 되지 않을까. 저를 삼으시면 어떨까요? 삶아버리고 싶다 진짜. 가장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는 힘 있는 사람, 가진 사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약하고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것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제가 보니까 홍준표를 바로 디스한 거고요. 우리 재벌들을 디스한 거고.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이라는 질문에는 다산 정약용 선생을 이야기했는데 민본주의와 실용주의를 이끌어낸 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도요. 역사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사람 세 사람 꼽으라 그러면 저는 세종대왕, 정약용, 이순신 꼽거든요. 사실상 너무 평이하다. 정약용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천재예요, 저서나 천재. 대단한 사람이고 네. 마찬가지 세종대왕이라고 보고 이순신 장군도 그러는 거잖아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해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따르고 싶은 현대 정치인은 프랭클린 루즈벨트라고 했고요. 진보적이면서도 통합적 리더십이 존경스럽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재인 후보의 지금의 포지션처럼 보이거든요.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걸 묻고 있는 거죠. 지금 정치인에게 따르고 싶은 현대 정치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너의 롤 모델이 누구냐라고 그렇지. 묻는 건데 여기에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나온 거죠. 근데 루즈벨트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대공황의 상황에서 정말 미국을 구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과거에는 일테면 공화당 일색의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다 공화당 찍던 시절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루즈벨트를 거치면서 사실 민주당이 전국 정당이자 어떤 진보적인 정당으로 그렇게 국민들에게 인식되었던 때가 이제 프랭클린 그렇죠. 루즈벨트를 거치면서부터였죠. 그러니까 그런 인물이 되고 싶다는 근데 거예요. 정치적 포지션에 따라서 막 개혁하라 하라 난 개혁할 거야 막 하는 사람 입장이 있고요. 그분은 대부분 보면 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악의적인 세력들은 최초의 사선 대통령이었던 유일한 사선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를 존경한다는 이유만으로 문재인이 장기 집권을 시도할 것이다라는 억측 내지는 억지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의 어떤 개헌을 하지 않고서는 장기 집권이 불가능하잖아. 개헌해도 안 돼요. 본인한테는 세당이 안 되니까.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자, 가장 부러운 사람은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 있다 이렇게 했고요. 거봐요. 그러니까 이분 본인은 몸치에 그렇지. 부러운 거야. 음치이지만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부러워한다잖아요. 이런 예술의 가치를 절대 낮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아들도 예술 쪽을 미디어 한 거잖아요. 아티스트잖아. 미디어 쪽을 하는.
그래 뭐 좋아하는 연예인은 그래서 이은미와 송강을 꼽았고요. 감명 깊게 본 영화는 광해 왕이 된 남자를 꼽았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문재인 후보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고요. 이제 여기서 음모론 한번 도착하세요. 이은미, 송강호는 정권이 바뀌면은 장관한다 이렇게. 아니, 최소한 출연 정지는 좀 풀리겠지. 이 그렇죠. 양반들도 불쌍해서. 송강호 이분은 장관 같은 거 안 할 사람이에요. 농담이었고 저들은 그런 식으로 공격해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광해에 대해서는 영화 곳곳에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게 하는 장면들이 많아서 감정 수습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거기서 이제 왕을 대신하는 입장에서 개혁적인 어떤 정치를 하려고 노력했었고 사실 그게 이제 주변 사람을 감동시키기까지 했는데 결국은 이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원 제자리로 돌아가게 된 그 영화의 의미가 있었던 건데 이건 뭐냐면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집권자의 의지가 중요하다라는 일종의 그 간접적인 그렇죠.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저는 바로 초심이라고 보거든요. 대통령 선거 전에 답한 이 셀프 답에 초심이 다 묻어있다고 보는데 이런 게 변하지 않기를 우리는 간절하게 바라야 되는 거고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자체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 넘어가겠습니다. 화났을 때 행동은 많이 화가 나면 혼자서 생각이 잡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삭히는 분이에요, 이 양반이. 야, 이거 집무실에 혼자 계시면 비서들이요. 불안불안하겠는데? 더 무서워.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하는 것 같아요. 혼자 꾹 참는 걸 아니에요. 아, 예. 치아 건강에 예. 좋지 않다는. 마우스피스 물리는 방법도 있죠. 아, 치료로 하잖아요. 이갈이 할 때. 일을 가는 사람은 그렇게 하죠. 생일에는 무엇을 하나? 여전히 이분은 그 가족 지향적이네요. 가족들과 오붓한 저녁 식사. 어떤 사람 내가 알아. 지 생일날 가족들하고는 그 오전에 케이크 하나 끊고 나오고요. 저녁에는 친구들이랑 술 먹는다? 그런 사람도 있어. 당신이 그러지? 아니, 나는 술 안 먹잖아요, 요즘에. 프로포즈는 어떻게 했냐는 질문에 뭐 어떻게 돼요? 아내가 먼저 했다. 야, 이거 재밌는데요? 제안 한번 해봐요, 진짜. 그러니까 역할극. 친구들과 있는데 아내가 와서 갑자기 제인이 너 나랑 결혼할 거야? 말 거야? 빨리 말해. 라고 해서 깜짝 놀라서 얼어도. 깜짝 놀란 목소리. 이거 재밌다. 부인 멋지네. 돌발적인 상황이네요. 근데 요거는 좀 프로포즈라고 하기보다는 원래 그런 관계였을 거예요. 뜬금없이 관계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이제 서로 썸을 막 타다가 이런 관계에서 정식 프로포즈는 아니었을 것 같고 그걸 프로포즈를 받아들이. 그 다음 질문에 해답이 있어요. 결혼할 때 제일 고민은 결혼하기로 했을 때 백수여가지고 새빵 구할 것이 걱정이었대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는요, 뭐 여자가 무슨 뜬금없이 별 상대가 마음도 없는데 너 나랑 결혼할 거야 말고 이런 사람은 없죠. 그게 아니라 충분히 이 둘 사이에는 결혼을 하고도 남을 공감이 있었겠지. 그런 정도의 얘기가 오갔을 상황인데 이 사람이 이게 자기가 결혼 준비가 잘 안 돼 있다라는 스스로의 판단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건 내가 다 감안해 줄 수 있다. 그렇지. 라는 입장에서 내가 차라리 먼저 입을 떼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것도 둘만 있을 때도 아니고 친구들과 있는 곳에 나타나서 제인이 너 나랑 결혼할 거야 말 거야 빨리 말해 라고 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확답을 받아낸 거죠. 얼었도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심적 부담을 줄여주기 맞아요, 위해서 맞아요. 하는 행동이에요. 그렇구나. 여자분들이 그런 경우가 정말로 많아요. 제가 제 경험상도 보면은 쟤는 나랑 결혼할 생각이 없나 하고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속마음 들어가 보면 저 새끼 돈 없어가지고 지금 나한테 말 못하네 할 때는 여자가 한번 땡겨줘도 돼. 굉장히 오래전에 굉장히 그 남녀 성평등을 실현한 그런 분들인 것 같고요. 상대가 무척 좋았을 때 하는 네, 행동이죠. 그렇지. 다음에 인간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모든 삶은 역사다 이렇게 답을 하셨고요. 근데 질문 자체가 너무해. 인간의 삶을 어떻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요. 살아온 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뭐든 다 역사로 남는 거다라는 되게 철학적인 답인데 요것만 갖고 우리가 1시간 동안 털 수 있어. 넘어갈게요. 시간 다 끝나갑니다. 대선 주자로서 유권자들께 던지는 한 가지 질문은 저 지지해 주실 거죠? 지금 성대모사 한 거예요? 네. 실패했나? 목소리 톤이 너무 달라가지고. 그만해. 이게 문재인 후보의 최근의 유행어입니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 있다면 광화문에서 국민들과 막걸리 한잔하고 주말에는 아내와 같이 시장에 가서 장을 보는 소박한 삶. 근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임기 중일
당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임기가 끝난 이후를 된 얘기하는 후에도, 거예요? 된 후에도. 그러니까 임기 중에. 그러니까 참 지금 어렵다 이 부분은. 이건 그러니까 경호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의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청와대 나오겠다는 거고 일단은 예. 우리는 바라진 않지만 좋은 것만 아닌데 만약에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 같은 데 직무를 보거나 그러면 때로는 뭐 그 옆에 있는 광화문 광장 같은 데 사람들과 만나는 그런 이벤트는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경호만 잘 준비가 된다면. 근데 이런 거를 나중에는 분명히 좀 횟수가 줄어들 거라고 봐요. 옛날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했던 것처럼. 근데 나중에 경호 문제 같은 게 있고 막 논란이 일어나고 또 굉장히 심각한 뭐가 생기거나 그러면 이게 없어지는 경우가 꽤 있는데 초창기 때는 아마 이런 이벤트를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네. 근데 이거는 글쎄 본인이 뭐 원하는 일이기는 하겠으나 사실 이거를 이렇게 한다는 것과 안 한다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또는 민주주의의 어떤 진척을 위해서 과연 그렇게까지 중요한 일일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정청래 의원 나왔을 때 이야기한 것처럼 광화문 광장에 국민들 집회할 때만 나오는 건 아마 저는 기대해봐요. 50만 모아놓고 연설도 좀 하고 대통령 취임식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공식 질문 마지막인데요. 신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면 뭐라고 답했습니까? 대통령에 당선되어 적폐청산과 국민 통합을 이루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나가는 것. 예. 정답에 해당되는 얘기를 하셨네요. 적폐청산, 국민통합. 그러니까 적폐청산 하려면 반대쪽을 쳐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는 분명히 갈라치기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야.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이 생각보다 같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요거를 잘 조율한다는 게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기타 질문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그려본다면 자동차 여행. 운전하시는 거 좋아하시나? 자동차 여행이 이런 거 아닐까? 캠핑카. 이런 걸로 이렇게. 요새도 국내 여행을 캠핑카로 다니시는 분들 꽤 많아지셨어요. 다음에 아무 일정이 없는 날에 하루 일과는 책 읽고 등산하며 사색한다고요. 지금 정말 재미없네. 책, 등산, 진짜 재미없다. 에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신을 음식에 비유한다면? 고구마. 역시 고구마야. 역시. 이 대답이 유머가 하나도 없고 파삭파삭해 그냥. 타박타박. 예. 굽지도 않고 분명히 푹 삶았을 거야. 예.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후보에 간 기념으로요. 문재인 캠프에서 지금 각 언론사로 보내준 문재인 후보의 일문일답에 대한 근데 어느 언론사인들 이걸 다 해주겠냐고. 우리만 가능해. 우리만 가능하고 팟캐스트에서는 새날에서만 우리만 유일하게. 가능하죠. 왜냐면은 이거를 1시간 동안 방송을 할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렇죠. 푸른 나무 빼고는 없어. 맞아요. 깔때기 하면 제대로 하면 돼보고요. 지금 이 방송으로 모르는 걸 알게 되신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 근데 이걸 꼭 다 알아야 되는 거야? 그냥 이건 예능이야. 예능. 이런 개념이었고요. 아니, 대통령이 될 사람에 대해서 뭐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 취미가 그렇죠. 뭔지 이런 것도 아는 것도 국민들도 괜찮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정치적 토론하면서 달려왔습니까?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방송 소재를 주신 문재인 캠프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이 끌어온 거고 대선도 이렇게 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긴 보는데 야 이것도 방송이라고 하시냐 하실 분들 계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얘기 감히 드려봅니다. 편하게 듣는 방송도 있어야죠. 막 지금 후보에 당선된 후보에게 또 뭘 어떻게 뭔 얘기를 얼마나 해드릴 거예요. 예. 자 오늘은 나름 좀 재밌는 방송이었고요. 정보로는 최고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아마 이거 부인도 모르는 내용들도 있을 거야. 아마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 지금 9개 문항을 김정숙 여사께 질문하면 아마 반은 틀린다. 그렇게 봐요. 당연하지. 본인이 아니고서 어떻게 알아. 네. 자, 당선자 문재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에 대한 정보가 지금 문재인 캠프에서 지금 도착된 게 있어가지고 그거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름은요? 문재인, 돌아가신 아버지가 지어주셨다. 예. 자, 생년월일과 띠는요? 네, 53년생이고요. 용띠입니다, 용띠. 54년 1월 14일인데, 음력으로 따지니까 52년 11월생이 돼갖고. 빠른 53년생이네. 띠가 앞으로 확 당겨지네요. 네. 용띠가 뱀띠보단 뽀대가 좀 낫지. 아, 상관없나? 저 뱀띠인데. 대통령을 보통 용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아, 그러네. 이분이 태생적으로 대통령이 될 나름대로 그 운명적인 게 있네. 그렇게 말해. 뭐야. 박근혜도 용띠 아니었어? 이러한 용도 여러 찔인 거야. 예. 자, 태어난 곳은요? 경남 거제네요. 근데 예. 이분이 이제 부모님이 북에서 그 피난 배를 타고 내려오셨다는 이제 그래서 거제에 내려오셨다는 거잖아요. 왜 네. 예전에 영화 국제시장에서 뭐 보여줬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내려오신 분들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분의 신상 한번 제대로 한번 들어봅시다. 나 이런 게 중요해. 키, 몸무게, 신발 사이즈. 키는 172cm, 예. 몸무게는 67kg, 신발 사이즈는 260mm.
이거 뭐 개인 생체 정보 아니야? 이거 왜 아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아니 근데 네. 키는 저보다도 훨씬 크시고 예. 몸무게는 저보다 훨씬 더 덜 나가시는데 좀 말랐잖아. 네, 신발 사이즈는 저하고 똑같아요. 신발 한 킬로 주세요. 아니 뭐 신발을 좀 크게 신으시는 분인가 보지. 왜 터덜터덜하면서 좀 크게 신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 키가 172보다 훨씬 큰 줄 알았는데. 아니 260이 신발이 큰 거 아니에요. 보통 사이즈죠 보통 남자한테. 사이즈. 아, 저는 자괴감이 듭니다. 그래요? 키는 같은데 30kg가 더 나가는. 어린애 하나를 업고 다니는군요, 제가. 곰 한 마리가 어깨에 있어. 자, 혈액형은요? 이거 중요해요. 왜 이게 중요해? 나랑 똑같거든요. 저도 무슨 똑같아요. 소리야? 뭐 수혈해드릴 일 예. 있어요? B형. 보통 이제 B형 남자들에 대한 그 나쁜 정보들이 많잖아요. 근데 B형 정말 장점 많아. 그래서 저는 B형. 지금 여러분들 혈액형은 어떻게 돼요? 저도 B형. 저는 A형. 아니 이게 생체 정보이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진짜요? 뭐 중요한 정보였어요? 아니 생각해봐 혈액형을 알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건을 조작할 때 내 피를 뽑아달라. 아니 뭐야? 아니 그 A형을 어디다 뿌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야, A형이라고 얘기가 안 돼. 의사가 너무 나간다? 아무튼 이 중요한 생체 정보인데 이런 걸 왜 다 알려줘야 돼? 진미는 의심형. 동네 그냥. 소심형이야 소심형. 종교는 뭐래요? 이거 왜 매번 이렇게 쓰는 난에다가 막 이러잖아요. 불교랑 뭐 친한 천주교인데 뭐야 사돈이 목사 막 이렇게 쓰시잖아요. 근데 박근혜가 이제 흔히 말하는 개불리기였지. 개신교, 불교, 가톨릭 다 해가지고. 확실하게 문재인 후보는 지금 천주교신데요. 세례명이 디모테오래요. 문 디모테오. 예. 여러 가지 많이 들었는데, 디모테오는 멋있다. 제가 지저스거든요. 진짜?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였으니까. 뭔 소리? 아니 지저스는 세례명 중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 네. 다음에 출신 학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1965년 부산 남항초등학교 졸업하셨고, 68년 경남중학교 졸업, 71년 경남고등학교 졸업, 80년 경희대 법학과 졸업. 예. 요게 시간이 많이 비네요. 71년도에 대학을 가셨는데, 무려 9년이나 있다가 졸업을 하셨군요. 뭐 군대 갔다 온 것도 있었을 거고, 뭐 등등등. 형무소 들어갔다 네. 나온 것도 있었고요. 자, 가족 관계 한번 봅시다. 다 알고 있듯이 배우자로 김정숙 63세 전업주부 이시고 자녀로 아들 하나 예. 그리고 딸 하나. 그렇군요. 일남일녀. 다복하시네. 예. 뭐가 다복해요. 일남일녀가. 애국심이 부족해. 넷 정도는 그렇지. 낳아주셨어야 돼. 요거 검증해야 돼. 이거 검증해야 돼. 이거. 애국심이 부족해. 자녀가 2명밖에 없어. 뭐 어쩌라고. 자, 다음에. 자, 음악 듣겠습니다. 백마강 달밤에 울새가 울어. 아, 그거 맞아요? 잃어버린 옛날이. 그만, 여기까지. 미치겠네. 자, 문재인 후보를 꼭 만나십시오, 황진민님. 저는 권유해드립니다. 제가 어떻게든지 한번 나중에 이제 전직이 되고 나면 한번 꼭 자리 마련해드리겠습니다. 왜? 뭐 하려고? 그거 나중에 회 사준다고. 딱 맞는 것 같아. 문재인 후보는 아마 황진민님을 굉장히 반갑게 맞이할 겁니다. 왜? 그거 나중에 얘기하자. 그 다음에 주량은 어떻게 된다고요? 소주 한 병이래시라고 하네요? 이거 거짓말 같다. 더 드시지 않을까? 내가 이야기 들었어요. 최근에 어떤 분한테. 문재인 후보는 술을 정말 잘 마신답니다. 근데 어떻게 마시냐면은 길게. 송 작가하고 나하고는 옛날에 내가 요즘에 술 안 끊었습니다만 옛날에 술 마시면은 딱 홀짝홀짝 해가지고 딱 한 병에 한 10분이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재인 후보는 지금 막 소주 한 병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결격 사유가 될까봐 주량을 줄인 게 아닌가 싶어요. 술 되게 잘 마시고요. 길게 마신대요. 그러니까 소주 한 병을 갖고 한 서너 시간 드시는 모양인데. 그리고 술 주사가 저희 없는 사람. 오. 그러니까 자기 관리는 확실히 잘하는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들처럼 막 술 먹으면 이제 막 말 실수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내가 무슨 말 했더라 막 기억 안 고민하고 나고. 나 씨. 자, 다음에 이분이 담배를 피시나요? 2004년도에 그 민정수석을 그만두고 네팔로 히말라야 트레킹 갔을 때 끊었다라고 끊어야 하죠. 되죠. 담배를 피는 상태에서 폐활량이 줄기 때문에 이 상태로 트레킹을 가면 안 되죠. 근데 우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의혹 제기하겠습니다. 담배값은 안 내릴 것 같습니다. 흡연자가 아니셔서. 근데 어쨌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담배를 되게 좋아하셨잖아요. 그래서 친구이기도 하고 이제 같이 청와대에 계실 적에는
이렇게 담배 친구를 해주셨는 모양이네요. 자, 뭐 이런 방송 처음 해보는데 재밌네요. 이거 굉장히 부담이 없네요, 이거. 감사합니다, 문재인 후보님. 뭐가, 왜? 이런 방송 소재를 줬으니까. 우리 1시간 날로 먹고 있잖아, 지금. 예전에 문재인 후보님이 노무현 대통령 들어가시고 일주기가 됐을 때 생각나서 한 잔 이렇게 트윗에 올리신 적이 있어요. 3잔을 드시면서 이래서 한 잔, 저래서 한 잔, 저래서 한 잔 이렇게 예. 굉장히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때. 자, 다음에 습관 한번 보겠습니다. 습관이 됩니다. 어떤 자료든 구석구석 읽어보고 토시까지 내 스타일로 고쳐야 된다. 변호사 시절 변론서를 작성하던 버릇 때문인데 각종 자료를 꼼꼼히 챙긴다. 이분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디테일이 강할 것 같긴 해요. 순실이가 필요 없네요. 그러게. 네. 대충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가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악질이다, 야, 젊은. 자신의 외모에 점수를 준다면? 이런 걸 왜 물어보는 거야? 아니, 뭐. 아니, 가령 정우성이라든지 이런 사람한테도 물어봐요. 아니, 근데 난 대답이 더 걸작이야. 뭐. 대학 시절 프랑스 배우인 알랭드롱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으셨대요. 그 덕분에 소개팅에서 아내를 만났다는데 알랭드롱을 갖다 붙일 줄은 또 상상을 못했네. 알랭드롱. 네, 미모에 대한 자신감이 거의 극강이다. 왜냐면 우리 시대 때 알랭드롱이 아랑드롱 그랬는데 아랑드롱 해버리면 최상의 적이었어. 남자들한테는 질투의 대상이었죠. 잘생겼다라고 얘기하고 그건 맞지. 아니 그건 뭐 어느 정도 인정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외모에 대해 점수를 준다면이라고 묻는 것도 좀 극악한데 그 대답이 바로 알랑드롱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거의 난 정우성 빼고는 이런 식의 대답을 하는 사람 못 봤거든. 근데 지금은요 시대가 정치 컨텐츠만 갖고 얘기할 수가 없어. 매력이 네. 중요하니까. 사실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뭐 어떤 분들은 잘생겨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빠심도 좀 있어야지 이게 재밌는 시대라고 저는 보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잘생긴 대통령 한번 꼽아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외모도 중요해. 박정희 B, 이명박 B, 김영삼 B. 김영삼은 그렇게 나쁘진 않죠. 젊었을 때 잘생긴 건 아니죠. 네. 잘생긴 건 아니죠. 김대중 대통령은 옛날 젊었을 때 되게 잘생겼더라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옛날 스타일로 좀 잘생긴 얼굴이고 젊었을 때. 전두환은 부모님과 형제자매를 한번 봅시다. 아버님은요 고문용 형님이시고요. 어머니는 강한옥 님이시고 그 사이에 2남 3녀의 둘째이고요. 장남입니다. 예.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아직 생존해 계시네요. 예. 예. 다음에 이거 이제 신상털기네요. 신체의 비밀 한번 보겠습니다. 임플란트를 하셨고 발가락이 못생겼다. 이게 이제 실제 비밀인데. 이게 뭐야? 아니 참여정부 시절에 치아가 10개가 빠져갖고 임플란트를 하셨대요. 아, 난 도대체 이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가슴 아프달까? 이게 철마 비서실장을 누가 때려서 이거 나가진 않았을 거고 얼마나 그 당시에 스트레스가 심할까 싶은지도 짐작이 가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이가 생리가 몇 개 안 남아서 이게 말씀하시는데 좀 불편하다라는 게 있고 아니 그래서 좀 발음이 좀 부정확한 것도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죠. 근데 임플란트를 10개를 할 정도라면 도대체 어떤 상태였을까? 이건 두 가지 분석이 가능해요. 일단은 스트레스가 많았을 거고 두 번째는 부모님 물려주신 치아가 건강하지 않았다까지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셀프 증명을 해드릴게요. 저도 임플란트 10개 했거든요. 진짜? 그래요? 예. 10개 했는데 이 임플란트를 10개를 하니까 발음이 바뀌어요. 목소리도 바뀌고. 어허, 그 이의 구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군요. 예. 그리고 이제 발가락이 못생기셨대요. 네. 대선 총선 때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라고 굳은 살도 많이 생기고 발톱도 빠져서 엉망이 됐다 그러는데 갑자기 강수진 씨나 김연아 씨 발 같은 생각이 드네요. 뭐 또 이봉주? 네네. 그런 분들이 이제 발가락이 좀 못생기는 그런 근데 게 있죠. 이제 이분은 막 히말라야도 가시고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전국을 다니는 것뿐만이 아니라 막 등반도 하고 하니까. 다음에 좌우명이요. 어려울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라. 당장은 손해인 듯해도 결국은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 이건 진짜 지난 한 5년 동안 이 양반이 실천해가지고 몸소 실천을 얻어낸 정치 행보 같아요. 이거는. 이게 저도 살면서 약간 좀 이런 원칙이 있거든요. 원래 기본 초심 또는 뭐 그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게 잘못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가 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저는 철학적 사유가 들어있는 그런 좌우명이라고 보고요. 어린 시절에 장래 희망은 대통령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역사학자라네요. 야, 이분이 지금 국정교과서 대응을 하실. 그래도 잘하셨을 것 같아요. 예. 네.
자, 다음에 학창시절 최고의 성적표는? 사법고시 차석 합격과 사법연수원 차석 졸업. 왜 대단한 수석이 아니라 성적이죠. 차석이지? 수석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차석이었군요. 예, 차석으로 입학하고 사법연수원 차석으로 이수했는데 시위 전력 때문에 아하. 판검사 임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변호사의 길로 나선 거예요. 이런 씨. 그 시절에는 그 사상검증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분이 테스트에 탁월하신 분 아니야? 사병으로 폭파 관련돼서 그거 표창장. 표창장 받으신 것도 압도적이더만 이 양반이 시험을 보는 그 특별한 재주가 있으신 근데 모양. 내가 그러니까 보기엔- 노량진 공시생에게 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어떻게 공부를 하면 이걸 잘 볼 수 있다. 이걸 외우고 나서 책을 딱 덮은 다음에 눈을 감고 리마인드를 해라. 막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머리 좋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사법고시 차석 합격하고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보통 그런 식은 대부분 다 서울대 나온 애들이 한다는 뭐 그런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두 개 다 차석을 했다고 하면 굉장한 노력파이거나 머리가 정말 좋은 사람. 예. 아니 근데 물론 뭐 경희대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장학금, 그러니까 후기이면서 이제 장학금으로 이제 간 걸로 보이고 또 시험에 또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시험 보는 데 있어서 나름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인 것 네. 같아요. 네. 이거는 좀 재밌는 거네요. 학창시절 별명은 뭐래요? 문제야. 비슷해. 문씨야. 아니 지금도 문재인의 문제를 네. 아이가 아니라 어휘로 쓰면서 문제 있는 사람 문재인 이런 식으로 많이 그리고 써요. 또 일베들은 또 문죄인이라고도 하고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이름 갖고 장난 되게 많이 칩니다, 일단은. 뭐 후보의 낱낱이를 알고 있어야 방어를 하건 뭘 할건 할 거네요. 방어?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 회화 해산물을 좋아한다는 게 이게 방어 얘기가 되는 방어가 거야? 되지. 아까 왜? 그 의사 생체 정보랑 똑같은 거야. 그런 거요? 문재인 후보가 어디를 갔는데 응. 회를 좋아하고 물론 부산 출신이니까 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상한 해코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 그냥 다 오픈해. 회를 원래 좋아하신다. 이렇게. 회와 해산물을 좋아하고 특별히 가리는 음식은 없다. 나도 회 좋아해. 자, 없어 못 먹어. 잠깐만.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들께 하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간결하게. 딱 이 정도 문장으로 한번 답해보세요. 나도 회와 해산물을 좋아하고 가리는 건 없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예. 문재인 후보랑 식사 한번 하셔야 되겠어요. 좋지. 아니 근데 이게 가리는 음식이 없다 이 얘기를 안 하면요. 문재인은 육고기 정육업체를 비하하고 그쪽 산업에 대해서 탄압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맞네요. 꼭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맞네요. 예. 네. 특별히 가리는 음식이 없다는 그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이게 정치적인 수사일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러네요.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해야 돼. 회와 해산물을 좋아하고 그렇지만 육고기도 좋아한다 이렇게. 뭐든지 잘 먹어요. 아니야. 그럼 되는 그럼 거야. 또 채식주의자를 디스한다라고 할 수 있잖아. 그렇구나. 어렵다. 네, 어렵네요.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예, 그러게요. 이분 요리도 좀 하시네요. 가장 자신 있는 요리는요? 가끔 직접 끓여 먹는 라면과 즉석밥. 에이, 이 정도는 요리를 한다고 볼 수가 없잖아. 거의 내 수준이잖아. 아니 그래도 얼마나 기특해요. 이거는 연세 있으신 분이. 대한민국의 전문 요리사들과 요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문재인 후보의 디스라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저도 요리 좀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문재인 후보 자체가 나는 이게 라면을 끓이고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고 꼭 남편이 라면을 끓이면 옆에 와가지고 한 젓가락만 달라는 사람. 부인. 왜 나를 디스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뭐 하나 끓여줄까 하면 그건 됐대. 맞아. 이상해. 그거 왜 그러는지. 왜 나를 직접 지금 디스를 하려는 건데? 아니 보편적으로 이렇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김정숙 여사님도 분명히 한 젓가락. 그러니까 한 젓가락 당신까지 끓여줄게. 그건 됐고 한 젓가락 그리고 밥 먹어. 그럼 덜 받아 또. 저는 그런 데서는 자유롭습니다. 제가 라면을 물에 살짝 튀겨 먹거든요. 왜요? 아니, 무슨 이게 소리야? 거의 안 익었을 때. 거의 안 익었을 때 반은 꼬들꼬들 씹힐 때 이걸 불을 꺼서 먹기 시작하기 때문에 생밀가루 냄새가 나는 지경. 그런 거를 주로 먹기 때문에 아무도 제가 끓인 라면은 안 뺏어 먹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기껏 라면 끓이고 즉석밥은 뭘 한다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냥 전자레인지 돌린다 개념이잖아. 야 진짜 요리 안 하시는구나. 근데요, 좀 반대로 이런 문재인 후보가 나는 요리도 잘해야 하면 재수 없어요. 혀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거짓말일 가능성이 예. 높아지는 거지. 자, 그다음에 한 달 독서량 이거 중요합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독서량이 얼마나 되세요? 한 달에 권수로만. 저는 0.3권. 0.3권. 다음에 우리 송 작가님.
이게 책이라고. 솔직히 말해요, 빨리. 그러니까 저는 정법으로 된 책은 거의 안 읽고요. 만화책은 굉장히. 다음에, 우리 왕진민이. 근데 책을 만화책 무시하나, 아니, 지금? 앞에서부터 끝까지 다 읽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식으로든 보는 걸 얘기하면 한 4-5권은 되죠. 근데 문재인 후보는 보통은 10권 정도 읽었는데, 최근에 바빠서 2-3권 정도 읽는다. 많이 읽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면 이동 중에 많이 읽을 거예요. 차 안에서. 그렇겠네요. 네, 보통 그런 식으로. 책을 많이 읽으면 사유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최근에 읽은 책,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정치적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대선 후보 말고도 대통령도 뭐 휴가 갈 때 무슨 책 갖고 간다 이런 거. 갑자기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따라 그렇잖아요. 읽어야겠네. 최근에 읽은 책이 뭐라고요?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저성장 시대 기적의 생존 전략. 야, 그런 이거는 책이라는데요. 굉장히 공약적인 그런 내용 아닐까요? 그러네요. 나 안 읽어봐서 뭐 어떤 그러니까 내용인지 읽어봐야겠어요. 모르겠네. 아마 이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발표되는 순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저성장 시대 기적의 생존 전략. 예. 마치 이거는 그 선대인 소장하고 얼마 전에 인터뷰했던 거랑 좀 비슷한 얘기가 나올 것 같기도 해요. 자, 다음에 좋아하는 노래는? 꿈꾸는 백마강이라는데 갑자기 이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꽤나 옛날 노래 아는데 잘 음률이 기억이 안 나네. 꿈꾸는 백마강이 뭐지? 그럼요. 저도 되게 많이 놀림 당했는데. 이름으로? 뭔데? 어떻게 불렀는데? 뭐 진미 식당. 그건 많아요. 그리고 그 뭐야. 오징어채 진미채.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어렸을 때는 진로 소주를 광고를 했어요. TV에서. 그러면서 진로의 진미 이렇게 그게 나왔었어. 진짜 맛. 당시 교육 분위기가 안 맞아서 이렇게 학교랑 자꾸 부딪혔다고 해요. 그래서 획일적인 억압적인 분위기에 맞서다 보니까 문지아로 불렸다. 취미는 뭐 오로지 등산, 3번의 히말라야 트레킹, 이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하네요. 등산은 정치인들의 고전적인 항목 아니에요? 뭐 민주산악회. 그렇지. 김영삼이 저쪽 사람들은 골프장 가가지고 그렇게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다 감시 붙고 해가지고 어디 할 데가 없어서 산에 올라가면은 산 올라가면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거였죠. 송 작가가 한 번도 안 해봤을 것 같은 등산입니다. 그러니까 살을 지금 이렇게 하면 30kg가 빠진다는 거야. 나는 주로 이제 그 입구에서 기다리죠. 보내놓고. 막걸리는 마시는 거예요. 사전에다가 도토리 무게 내가 자리 잡고 있을게. 걱정 말고 다녀와. 그러고. 근데 이게 뭐 뒷동산 가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뭐 북한산 관악산이야 뭐 댕기는데 그게 아니라 히말라야 트레킹을 했다는 거는 대단하죠. 이거는 이쪽 세계에선 또 갑 중에 갑인 건데. 다른 건 몰라도 건강 문제만큼은 확실하네요. 네. 이거는 몸이 아파서는 도저히 못해. 관절도 좋아야 돼요. 이거는 폐활량도 좋아야 되고. 꼭 가보고 싶은 곳은? 함경남도 흥남. 6.25 때 피난 오시기 전에 부모님께서 사셨던 곳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가보고 싶다고. 흥남부두. 이분이 또 여기서 통일 의지를 이렇게 강력하게 은유적으로 피력을 해주시나? 저 국민들이 만든 문재인 후보의 출사표 거기 영상 출마를 했거든요. 거기에 국민들 공모한 문구에도 이런 게 나와요. 실흥민 아버지 산소에 가서 소주 한 잔 올리고 남북이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 노래가 있잖아요. 강산해가 부른 라구요. 라고요.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을 알지는 나중에 음악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죠. 나는 가본 적도 없지만 예. 부모님이 고향 생각나실 때는 소주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식으로 들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꼭 가보고 싶다. 그 다음에 내 인생의 멘토는? 아버지라고 하셨는데 뭐 어떤 뭐 유명 정치인이나 이름 있는 사람을 내세우는 것보다 훨씬 공감이 많이 갑니다. 제 입장에서는. 왜 갑자기 자기 셀프 디스를 하세요. 아니, 디스가 아니라 아버지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부모한테서 많은 영향을 받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요. 가족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기쁜 사람이라는 제 거죠. 경우를 이야기해보자 그러면 저는 아버지를 싫어하진 않았는데 아버지가 상당히 좀 집안 내에서 악인 느낌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어머니랑 부딪힐 때 저 같은 경우는 멘토를 따지면 어머니라고 얘기하거든요. 여성의 몸으로 이렇게 강인하게 가정을 이렇게 세웠던 자식들 막 다 대학 보내고 말할 수 없는 어떤 의지를 보이신 분인데 분명히 여기도 어떤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아버지라고 그럴 정도면은 아버지가 굉장히 좋은 분이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분이 잠을 좀 많이 주무시네. 하루 수면 시간이요? 무려. 시간 자야 돼요. 무려 7시간이나 돼요. 이거 그런 거 있잖아. 사당 오락 이런 거 아니야? 아, 그거는 좀 잘못된 거고요. 사당오락은. 우리 어렸을 때 대학 들어갈 때만 해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7, 8년 됐습니다. 신경조신과에 가서 상담을 하니까 최소 6시간 이상을 자야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건강에 미쳐는 충분한 수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걸 왜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컨벤션 효과로 후보가 당선되면 지상파도 해요. 우리같이 디테일하게 하지는 않겠지.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방송을 이렇게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한 번도 없어. 어떤 방송에서도 처음이야, 이거. 이 정도면 스토킹이지, 거의. 그렇지.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입니다. 우리도 이런 방송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권 교체 의지가 강렬한 상태에서 자, 당선자 문재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에 대한 정보가 지금 문재인 캠프에서 지금 도착된 게 있어가지고 그거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름은요? 문재인, 돌아가신 아버지가 지어주셨다. 예. 자, 생년월일과 띠는요? 네, 53년생이고요. 용띠입니다, 용띠. 54년 1월 14일인데, 음력으로 따지니까 52년 11월생이 돼갖고. 빠른 띠가, 53년생이네. 띠가 앞으로 확 땡겨지네요. 네. 용띠가 뱀띠보단 뽀대가 좀 낫지. 아, 상관없나? 저 뱀띠인데? 대통령을 보통 용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아, 그러네. 이분이 태생적으로 대통령이 될 나름대로 그 운명적인 게 있네. 그렇게 말해. 뭐야, 박근혜도 용띠 아니었어? 이러한 용도 여러 찔인 거야. 예. 자, 태어난 곳은요? 경남 거제네요. 근데 네. 이분의 이제 부모님이 북에서 그 피난 배를 타고 내려오셨다는 이제 그래서 거제에 내려오셨다는 거잖아요. 왜 네. 예전에 영화 국제시장에서 뭐 보여줬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내려오신 분들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분의 신상 한번 제대로 한번 들어봅시다. 나 이런 게 중요해. 키, 몸무게, 신발 사이즈. 키는 172cm, 예. 몸무게는 67kg, 신발 사이즈는 260mm. 이거 뭐 개인 생체 정보 아니야? 이거 왜 아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아니 근데 네. 키는 저보다도 훨씬 크시고 네. 몸무게는 저보다 훨씬 더 덜 나가시는데 좀 말랐잖아. 네, 신발 사이즈는 저하고 똑같아요. 신발 한 킬로 주세요. 아니 뭐 신발을 좀 크게 신으시는 분인가 보지. 왜 터덜터덜 하면서 좀 크게 신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 키가 172보다 저는 훨씬 큰 줄 알았는데. 아니 260이 신발이 큰 거 아니에요. 보통 사이즈죠 남자한테. 보통 사이즈. 아, 저는 자괴감이 듭니다. 왜요? 키는 같은데 30kg가 더 나가네요. 어린애 하나를 업고 다니는군요, 제가. 곰 한 마리가 어깨에 있어. 자, 혈액형은요? 이거 중요해요. 왜 이게 중요해? 나랑 똑같거든요. 저도 무슨 똑같아요. 소리야? 뭐 수혈해 드릴 일 있어요? 네, B형. 보통 이제 B형 남자들에 대한 그 나쁜 정보들이 많잖아요. 근데 B형 정말 장점 많아. 그래서 저는 B형. 지금 여러분들 혈액형 어떻게 돼요? 저도 B형. 전 A형. 아니 이게 생체 정보이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진짜요? 뭐 중요한 정보였어요? 아니 생각해봐 혈액형을 알잖아요. 음. 그러면은 어떤 사건을 조작할 때 내 피를 뽑아달라. 아니 뭐야? 아니 그 A형을 어디다 뿌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야, A형이라고 얘기가 안 돼. 의사가 너무 나간다? 아무튼 이 중요한 생체 정보인데 이런 걸 왜 다 알려줘야 돼? 진미는 의심형. 동네 큰형. 자, 소심형이야 소심형. 종교는 뭐래요? 이거 왜 매번 이렇게 쓰는 난에다가 막 이러잖아요. 불교랑 뭐 친한 천주교인데 뭐야 사돈이 목사 막 이렇게 쓰시잖아요. 근데 박근혜가 이제 흔히 말하는 개불리기였지. 개신교, 불교, 가톨릭 다 해가지고. 확실하게 문재인 후보는 지금 천주교신데요. 세례명이 디모테오래요. 디모테오. 예. 여러 가지 많이 들었는데, 디모테오는 멋있다. 제가 지저스거든요. 진짜?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였으니까. 뭔 소리? 아니 지저스는 세례명칭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다음에 출신 학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1965년 부산 남항초등학교 졸업하셨고 68년 경남중학교 졸업, 71년 경남고등학교 졸업, 80년 경희대 법학과 졸업. 예. 요게 시간이 많이 비네요. 71년도에 대학을 가셨는데 무려 9년이나 있다가 졸업을 하셨군요. 뭐 군대 갔다 온 것도 있었을 거고, 뭐 등등등. 형무소 들어갔다 네. 나온 것도 있었고요. 자, 가족관계 한번 봅시다. 뭐 다 알고 있듯이 배우자로 김정숙 63세 전업주부
이시고 자녀로 아들 하나, 네. 그리고 딸 하나. 그렇군요. 일남일녀. 다복하시네. 예, 뭐가 다복해요. 일남일녀가. 애국심이 부족해. 넷 정도는 그렇지. 놔주셨어야 돼. 요거 검증해야 돼. 이거 검증해야 돼. 요거. 애국심이 부족해. 자녀가 2명밖에 없어. 뭐 어쩌라고. 자, 다음. 자, 부모님과 형제자매를 한번 봅시다. 아버님은요, 고문용 형님이시고요. 어머니는 강한옥 님이시고 그 사이에 2남 3녀의 둘째이고요. 장남입니다. 예.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아직 생존해 계시네요. 예. 예. 다음에 이거 이제 신상털기네요. 신체의 비밀 한번 보겠습니다. 임플란트를 하셨고 발가락이 못생겼다. 이게 이제 신체 비밀인데. 이게 뭐야? 아니 참여정부 시절에 치아가 10개가 빠져갖고 임플란트를 하셨대요. 아, 난 도대체 이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가슴 아프달까? 이게 철마 비서실장을 누가 때려서 이거 나가진 않았을 거고 얼마나 그 당시에 스트레스가 심할까 싶은지도 짐작이 가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이가 생리가 몇 개 안 남아서 이게 말씀하시는데 좀 불편하다라는 게 있고 아니, 그래서 좀 발음이 좀 부정확한 것도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죠. 근데 임플란트를 10개를 할 정도라면 도대체 어떤 상태였을까? 이건 두 가지 분석이 가능해요. 일단은 스트레스가 많았을 거고, 두 번째는 부모님 물려주신 치아가 건강하지 않았다까지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셀프 증명을 해드릴게요. 저도 임플란트 10개 했거든요. 진짜? 그래요? 예. 10개 했는데 이 임플란트를 10개를 하니까 발음이 바뀌어요. 목소리도 바뀌고. 어허, 그 이의 구석이 그렇게 중요한 거군요. 예. 그리고 이제 발가락이 못생기셨대요. 네. 대선 총선 때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느라고 굳은 살도 많이 생기고 발톱도 빠져서 엉망이 됐다 그러는데 갑자기 강수진 씨나 김연아 씨 발 같은 생각이 드네요. 뭐 또 이봉주? 네네. 그런 분들이 이제 발가락이 좀 못생기는 그런 게 근데 있죠. 이제 이분은 막 히말라야도 가시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전국을 다니는 것뿐만이 아니라 막 등반도 하고 하니까. 다음에 좌우명이에요. 어려울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라. 당장은 손해인 듯해도 결국은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 이건 진짜 지난 한 5년 동안 이 양반이 실천해가지고 몸소 실천을 얻어낸 정치 행보 같아요. 이거는. 이게 저도 살면서 약간 좀 이런 원칙이 있거든요. 원래 기본 초심 또는 뭐 그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게 잘못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가 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저는 철학적 사유가 들어있는 그런 좌우명이라고 보고요. 어린 시절에 장래 희망은 대통령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역사학자라네요. 야, 이분이 지금 국정교과서 대응을 하실. 그래도 잘하셨을 것 같아요. 예. 네. 자, 다음에 학창시절 최고의 성적표는? 사법고시 차석 합격과 사법연수원 차석 졸업. 왜 대단한 수석이 아니라 성적이죠. 차석이지? 수석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차석이었군요. 예, 차석으로 입학하고 사법연수원 차석으로 이수했는데 시위 전력 때문에 아하. 판검사 임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변호사의 길로 나선 거예요. 이런 씨. 그 시절에는 그 사상검증이 있었기 아니 때문에 근데 이분이 테스트에 탁월하신 분 아니야? 사병으로 폭파 관련돼서 그거 표창장. 표창장 받으신 것도 압도적이더만 이 양반이 시험을 보는 그 특별한 재주가 있으신 근데 모양. 내가 그러니까 보기엔, 노량진 공시생에게 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어떻게 공부를 하면 이걸 잘 볼 수 있다. 이걸 외우고 나서 책을 딱 덮은 다음에 눈을 감고 리마인드를 해라. 막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머리 좋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사법고시 차석 합격하고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보통 그런 식은 대부분 다 서울대 나온 애들이 한다는 뭐 그런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두 개 다 차석을 했다고 하면 굉장한 노력파이거나 머리가 정말 좋은 사람. 예. 아니 근데 물론 뭐 경희대 같은 경우도 뭐 장학금, 그러니까 후기이면서 이제 장학금으로 이제 간 걸로 보이고 또 시험에 또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시험 보는 데 있어서 나름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인 것 네. 같아요. 네. 이거는 좀 재밌는 거네요. 학창시절 별명은 뭐래요? 문제야. 비슷해. 문씨야. 아니 지금도 문재인의 문제를 아이가 아니라 어휘로 쓰면서 문제 있는 사람 문재인 이런 식으로 많이 그리고 써요. 또 일베들은 또 문죄인이라고도 하고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이름 갖고 장난 되게 많이 칩니다, 일단은. 그럼요. 저도 되게 많이 놀림 당했는데. 이름으로? 뭔데? 어떻게 불렀는데? 뭐 진미식당. 그건 아니, 많아요. 그리고 오징어채 진미채.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어렸을 때는 진로소주를 광고를 했어요. TV에서. 그러면서
진로의 진미 이렇게 그 나왔었어. 진짜 맛. 당시 교육 분위기가 안 맞아서 이렇게 학교랑 자꾸 부딪혔다고 해요. 그래서 획일적인 억압적인 분위기에 맞서다 보니까 문지하로 불렸다. 취미는 뭐 오로지 등산, 3번의 히말라야 트레킹, 이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하네요. 등산은 정치인들에게 고전적인 항목 아니에요? 뭐 민주산악회. 그렇지. 김영삼이 저쪽 사람들은 골프장 가가지고 그렇게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다 감시 붙고 해가지고 어디 할 데가 없어서 산에 올라가면은 산 올라가면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거였죠. 송 작가가 한 번도 안 해봤을 것 같은 등산입니다. 그러니까 살을 지금 이렇게 하면 30kg가 빠진다는 거야. 나는 주로 이제 그 입구에서 기다리죠. 보내놓고. 막걸리 한잔 마시는 사전에다가 도토리묵에 내 자리 잡고 있을게. 걱정 말고 다녀와. 그러고. 근데 이게 뭐 뒤통산 가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뭐 북한산 관악산이야 뭐 댕기는데 그게 아니라 히말라야 트레킹을 했다는 거는 대단하죠. 이거는 이쪽 세계에선 또 갑 중에 갑인 건데. 다른 건 몰라도 건강 문제만큼은 확실하네요. 네. 이거는 몸이 아파서는 도저히 못해. 관절도 좋아야 돼요. 요거는 폐활량도 좋아야 되고. 꼭 가보고 싶은 곳은? 함경남도 흥남. 6.25 때 피난 오시기 전에 부모님께서 사셨던 곳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가보고 싶다고. 흥남부두. 이분이 또 여기서 통일 의지를 이렇게 강력하게 은유적으로 피력을 해주시나? 저 국민들이 만든 문재인 후보의 출사표 거기 영상 출마를 했거든요. 거기에 국민들 공모한 문구에도 이런 게 나와요. 실흥민 아버지 산소에 가서 소주 한잔 올리고 남북이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 노래가 있잖아요. 강산해가 부른 라구요.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을 알지는 나중에 음악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죠. 나는 가본 적도 없지만 예. 부모님이 고향 생각나실 때는 소주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식으로 들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꼭 가보고 싶다. 그 다음에 내 인생의 멘토는? 아버지라고 하셨는데 뭐 어떤 뭐 유명 정치인이나 이름 있는 사람을 내세우는 것보다 훨씬 공감이 많이 갑니다. 제 입장에서는. 왜 갑자기 해? 자기 셀프 디스를 하세요. 아니 디스가 아니라 아버지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부모한테서 많은 영향을 받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요. 가족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기쁜 사람이라는 제 거죠. 경우를 이야기해보자 그러면 저는 아버지를 싫어하진 않았는데 아버지가 상당히 좀 집안 내에서 악인 느낌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어머니랑 부딪힐 때 저 같은 경우는 멘토를 따지면 어머니라고 얘기하거든요. 여성의 몸으로 이렇게 강인하게 가정을 이렇게 세웠던 자식들 막 다 대학 보내고 말할 수 없는 어떤 의지를 보이신 분인데 분명히 여기도 어떤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아버지라고 그럴 정도면은 아버지가 굉장히 좋은 분이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분이 잠을 좀 많이 주무시네. 하루 수면 시간이요? 무려 1시간 자야 돼요. 무려 7시간이나 돼요. 이거 그런 거 있잖아. 사당 오락 이런 거 아니야? 그거는 좀 잘못된 거고요. 사당 오락은. 우리 어렸을 때 대학 들어갈 때만 해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7, 8년 됐습니다. 신경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하니까 최소 6시간 이상을 자야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건강의 미천은 충분한 수면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걸 왜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컨벤션 효과로 후보가 당선되면 지상파도 해요. 우리같이 디테일하게 하지는 않겠지.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방송을 이렇게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한 번도 없어요. 어떤 방송에서도 처음이야, 이거. 이 정도면 스토킹이지 거의. 그렇지.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입니다. 우리도 이런 방송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권 교체 의지가 강렬한 상태에서 후보의 낱낱이를 알고 있어야 방어를 하건 뭘 할 거네요. 방어?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 회와 해산물을 좋아한다는 게 이게 방어 얘기가 되는 방어가 거야? 되지. 아까 왜? 그 의사 생체 정보랑 똑같은 거야. 그런 거요? 문재인 후보가 어디를 갔는데 응. 회를 좋아하고 물론 부산 출신이니까 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상한 해코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 그냥 다 오픈해. 회를 원래 좋아하신다. 이렇게. 회와 해산물을 좋아하고 특별히 가리는 음식은 없다. 나도 회 좋아해. 자, 없어 못 먹어. 잠깐만.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들께 하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간결하게 딱 이 정도 문장으로 한번 답해보세요. 나도 회와 해산물을 좋아하고 가리는 건 없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예. 문재인 후보랑 식사 한번 하셔야 되겠어요. 좋지. 아니 근데 이게
가리는 음식이 없다 이 얘기를 안 하면요. 문재인은 육고기 정육업체를 비하하고 그쪽 산업에 대해서 탄압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맞네요. 꼭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맞네요. 예. 네. 특별히 가리는 음식이 없다는 그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게 정치적인 수사일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러네요.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해야 돼. 회와 해산물을 좋아하고 그렇지만 육고기도 좋아한다 이렇게. 뭐든지 잘 먹어요. 아니야. 그럼 되는 그럼 거야. 또 채식주의자를 디스한다라고 할 수 있잖아. 그렇구나. 어렵다. 네, 어렵네요.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예, 그러게요. 이분 요리도 좀 하시네요. 가장 자신 있는 요리는요? 가끔 직접 끓여 먹는 라면과 즉석밥. 에이, 이 정도는 요리를 한다고 볼 수가 없잖아. 거의 내 수준이잖아. 아니 그래도 얼마나 기특해요. 이거는 연세 있으신 분이. 대한민국의 전문 요리사들과 요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문재인 후보의 디스라고 평가받을 수 있어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저도 요리 좀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문재인 후보 자체가 나는 이게 라면을 끓이고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고 꼭 남편이 라면을 끓이면 옆에 와가지고 한 젓가락만 달라는 사람. 부인. 왜 나를 디스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뭐 하나 끓여줄까 하면 그건 됐대. 맞아. 이상해. 그거 왜 그러는지. 왜 나를 직접 지금 디스를 하려는 건데? 아니 보편적으로 그래요. 이렇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김정숙 여사님도 분명히 한 젓가락? 그러니까 한 젓가락 당신 것까지 끓여줄게. 아 그건 됐고 한 젓가락 그리고 밥 먹어. 그럼 덜 받아 또. 저는 그런 데서는 자유롭습니다. 제가 라면을 물에 살짝 튀겨 먹거든요. 왜요? 아니, 무슨 이게 소리야? 거의 안 익었을 때. 거의 안 익었을 때 반은 꼬들꼬들 씹힐 때 이걸 불을 꺼서 먹기 시작하기 때문에 생밀가루 냄새가 나는 지경. 그런 거를 주로 먹기 때문에 아무도 제가 끓인 라면은 안 뺏어 먹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기껏 라면 끓이고 즉석밥은 뭘 한다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냥 전자레인지 돌린다 개념이잖아. 야 진짜 요리 안 하시는구나. 근데요, 좀 반대로 이런 문재인 후보가 나는 요리도 잘해야 하면 재수 없어요. 혀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거짓말일 가능성이 예. 높아지는 거지. 자, 그다음에 한 달 덕세량 이거 중요합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덕세량이 얼마나 되세요? 한 달에 권수로만. 저는 0.3권? 0.3권. 다음에 우리 송 작가님. 아 이게 책이라고 솔직히 말해요, 빨리. 아니 근데 저는 정법으로 된 책은 거의 안 읽고요. 만화책은 굉장히 많아요. 다음에 우리 왕진민. 근데 책을 만화책 무시하나 아니, 지금? 앞에서부터 끝까지 다 읽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식으로든 보는 걸 얘기하면 한 4-5권은 되죠. 근데 문재인 후보는 보통은 10권 정도 읽었는데 최근에 바빠서 2-3권 정도 읽는다. 많이 읽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면 이동 중에 많이 읽을 거예요. 차 안에서. 그렇겠네요. 네, 보통 그런 식으로. 책을 많이 읽으면 사유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최근에 읽은 책,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정치적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대선 후보 말고도 대통령도 뭐 휴가 갈 때 무슨 책 갖고 간다 이런 거. 갑자기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따라 그렇잖아요. 읽어야겠네. 최근에 읽은 책이 뭐라고요?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저성장 시대 기적의 생존 전략. 야, 그런 책이라는데요. 굉장히 공약적인 그런 내용 아닐까요? 그러네요. 나 안 읽어봐서 뭐 어떤 그러니까 종류인지 읽어봐야겠어요. 모르겠네. 아마 이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발표되는 순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저성장 시대 기적의 생존 전략이 마치 이거는 그 선대인 소장하고 얼마 전에 인터뷰했던 거랑 좀 비슷한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한번 들어본 게 있는데 술도 잘 사신답니다. 잘 아니 사시나요? 근데 시간이 나요. 누가 얻어먹지? 그러니까 지금 선거전이니까 뭐 그렇게 못하겠지만 정치인은 사람 만나는 게 사실 일이에요. 아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무직자였어요. 무직자. 당직이 없었어요. 지난 1년간. 실업자잖아요. 아 그렇구나. 얼마든지 만날 수 있었거든 사람들. 시간은 있었어요. 문재인 후보야 뭐 기본적인 직업도 변호사고. 궁금하다. 다음번에 퇴임하고 저하고 만나시면 누가 술값을 낼지. 그러니까요. 당신을 왜 만나? 만날 수 어이가 있어. 없네. 만날 수 있어. 왜 뭐 그런 시대를 만들지 않잖아. 뛴 거 아니야? 나도 만날 수 있는 그런 퇴임 대통령이 되주시 노무현 같지. 대통령도 시골로 내려가셔가지고 일반인들과 만났잖아요. 그렇죠. 자, 다음에 이거 궁금한데요. 춤과 노래 실력은 어찌 된답니까? 아 근데 진짜 노래 실력은 별로더라고. 전번에 TV에 나오셨나? 그래가지고 노래를 잠깐 하시는데. 아까 그 꿈꾸는 백마강도 엉망으로 부르실 가능성이 있군요. 다음에 춤도 못 추고. 그래서 뭐 멈추인데다가 노래도 별로라서 선거 때마다 연설보다는 춤과 노래 때문에 제일 곤욕스럽다. 선거할 때 춤을 노래를 아니, 시킬 때가 있어요. 시킬 때 때가 이게 있어요.
잘 모르시는데 몸치하고 음치가 그런 거 시킬 때 얼마나 곤혹스러운지 몰라요. 약간 좀 자괴감 들고요. 네, 저도 노래방 가는 걸 그래서 싫어해요. 몸치 음치라. 무대에서 약간 모욕당하는 느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왜 정치인들 중에 약간 뭔가 좀 정색 스타일들은 대부분 보면은 그렇게 희화화시키는 걸 되게 싫어해가지고 우리가 인터뷰 같은 거 할 때도 이런 부분은 빼주세요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적을 것이다 라는 악의적인 추론이 가능하죠. 아니요, 왜 자기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그렇지. 쪽을 반대로 더 할 육성해야 된다고 보고 생각할 듣는 수 건 있죠. 즐겨해요. 네. 하긴 뭐 싸이를 그렇게 그냥 입에 달고 사시던 분은 뭐 아예 거기를 다 작사를 내놓으셨는데. 아니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유세를 다니면서 막 혼자 노래를 부르시고 막 그랬었어요. 사람 별로 없는 유세 막 혼자 막 유세하다가 분위기 좀 썰렁해지면 갑자기 막 부산갈매기를 부르고 막 그런 영상도 지금도 남아 있거든요. 이분이 또 반려동물 키우시죠? 이름이 되게 재밌네요. 풍산개가 있는데요. 풍산개는 마루하고 깜이네. 고양이는요, 찡찡이하고 뭉치래요. 맞네. 저는 이거 보고 좀 나름대로 좋았던 게 뭐냐면은 전부 다 이름이 순항국말이잖아요. 그러네요. 나 이 점은 되게 좋아요. 저도 강아지를 키울 때 지금까지 전부 다 순항국말로 지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살랑이고요. 예전에 키웠던 애는 앵두 뭐 이런 식이었어. 와, 근데 고양이 중에 하나가 이 뭉치 얘는 사고를 엄청 치나 봐요. 사고뭉치? 아. 털뭉치일 가능성도 있어요. 다 이 사실로 추론해 볼 때 집권 이후에 내부 간 세력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개와 고양이의 싸움? 개와 고양이의 싸움을 조성하고 컨트롤할 우려가 있다라는 아니에요. 염려가 있네요. 사냥개인 풍산개, 호랑이 잡는 풍산개와 고양이들을 같이 키우는 거 보면 조화롭게 잘 이렇게 다독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정말 신기하네요. 보통 개랑 고양이를 같이 키우면서 싸움이 나지 않게끔 하는 것도 되게, 정말 좋은 개 주인이 되는 게 보통 어려워요. 인격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술 예, 잘 들여야 그렇죠, 되고, 예.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저도 애견인의 입장에서, 이분이 애견인이자 애묘인으로서 앞으로의 어떤 그 동물권 관련된 것들을 좀 제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 박근혜가 진돗개 버리고 간 것도 진짜. 굉장히 대비가 될 것 같고. 정말 짜증나. 분명히 마루하고 깜, 찡찡이와 뭉치는 주인 잘 만나서 청와대로 들어가겠죠? 들어가야 되는구나. 같이 사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구나. 네. 버리면 안 되지. 또 그러게. 버리고 가면 아니, 또 버리는 게 똑같은 식으로 아니고. 욕먹죠. 아니, 어쨌든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맞다.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여사님도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다 데리고 다야 돼. 반려동물은 누구한테 맡겨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고요. 그럼요. 맞네요. 네. 자, 연속하겠습니다. 이건 뭐 문재인 후보 덕분에 방송 한번 날로 먹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는 있네요. 그렇죠? 들으시는 분들이 이런 방송 처음 들어봤을 거야. 제목은 문재인의 모든 것. 50문 50답입니다. 가장 아끼는 물건이 있다네요. 법무법인 부산 개업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업 선물로 보내준 괴종시계라네요. 증 노무현 이렇게 글씨가 새겨져 있대요. 지금도 괴정시계 쓰는 사람 있나? 부잣집들이 있을 거야. 저희 집도 있었어요. 불알 달린 거. 아니, 불알이 아니라 길쭉한 그 봉 추도 3개 있고, 있고, 예. 추 3가 있고, 예. 불알 움직이고 하는 거고. 시계 잠깐만 이야기해 봅시다. 문재인 후보님 죄송합니다. 뻐꾸기 시계 한참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지. 그렇죠. 90년대쯤에 유행했죠. 근데 뻐꾸기 패 죽이고 싶을 때도 있었지. 이게 불편했었지. 자야 되는데 계속 시간만 돌려대고 막 이런 거. 그리고 그 불알 시계는 지금은요 무소음 시계라는 게 나와요. 네. 초시계도 소리가 안 나게 해서 네, 초침 소리 안 슥 나죠. 지나가게 하는 건데 이런 시계 보면 정말 옛날 그 추억 돋아요. 똑딱 이렇게. 네. 네. 그때 이제 그 저희 집에 있던 시계는 이게 양쪽에 태엽 감는 구멍이 있었어요. 아, 맞아, 그렇죠. 맞아. 그래서 태엽 감죠. 그걸 감아보고 싶어가지고 틈만 나면 막 이렇게 돌렸던 생각이 나거든. 그러다 태엽이 끊어져갖고 시계가 고장났거든. 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부부싸움하다가 아버지가 뭘 던졌는데 개종식에 유리창이 박살나는 경우도 있었을 거야. 분명히. 좋아하는 한자 성어. 제조산하. 와. 이게 나라를 완전히 다시 만든다라는 그렇죠. 뜻이죠. 이게 이순신 장군이 그 서해 유성령 선생한테 적어준 글귀랍니다. 이게 왜 사극에 되게 많이 나오는 문구예요. 그러니까 산하를 다시 만든다 이런 뜻이니까 그렇죠. 나라를 확 바꾸겠다 이런 의미가 좀 들어있는 거고요. 제조산하를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 예, 시점이. 예. 그렇죠. 네. 지금 발음이 정확히 안 들리더래요. 자, 다음에 좋아하는 노래는 꿈꾸는 백마강이라는데 갑자기 이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꽤나 옛날 노래 아는데 잘 음률이 기억이 안 나네. 꿈꾸는 백마강이 뭐지? 자, 음악 듣겠습니다. 백마강. 백마강 달밤에
물새가 울어. 아, 그거 맞아요? 잃어버린 옛날이. 그만 여기까지. 미치겠네. 자, 문재인 후보를 꼭 만나십시오, 황진민님. 저는 권유해드립니다. 제가 어떻게든지 하면 나중에 이제 전직이 되고 나면 한번 꼭 자리 마련해드리겠습니다. 왜? 뭐 하려고? 그거 나중에 회복을, 회사 준다 그러면. 딱 맞는 것 같아. 문재인 후보는 아마 황진민님을 굉장히 반갑게 맞이할 겁니다. 왜? 그거 나중에 얘기하자니까. 그 다음에 주량은 어떻게 된다고요? 소주 한 병이시라고 하네요? 이거 거짓말 같다. 더 드시지 않을까? 내가 이야기 들었어요. 최근에 어떤 분한테. 문재인 후보는 술을 정말 잘 마신답니다. 근데 어떻게 마시냐면은 길게. 송 작가하고 나하고는 옛날에 내가 요즘에 술 안 끊었습니다만 옛날에 술 마시면은 딱 홀짝홀짝 해가지고 딱 한 병에 한 10분이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재인 후보는 지금 소주 한 병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결격 사유가 될까봐 주량을 줄인 게 아닌가 싶어요. 술 되게 잘 마시고요. 길게 마신대요. 그러니까 소주 한 병을 갖고 한 서너 시간 드시는 모양인데. 그리고 술 주사가 저희 없는 사람. 오. 그러니까 자기 관리는 확실히 잘하는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들처럼 막 술 먹으면은 이제 막 말 실수하고 그 다음 날 일어나가지고 내가 무슨 말했더라 막 기억 안 고민하고 나고. 자, 다음에 이분이 담배를 피시나요? 2004년도에 그 민정수석을 그만두고 네팔로 히말라야 트레킹 갔을 때 끊었다라고 끊어야 되죠. 담배를 피는 상태에서 폐활량이 줄기 때문에 이 상태로 트레킹을 가면 안 되죠. 근데 우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의혹 제기하겠습니다. 담배값은 안 내릴 것 같습니다. 아, 흡연자가 아니셔서. 근데 어쨌든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담배를 되게 좋아하셨잖아요. 그래서 친부이기도 하고 이제 같이 청와대에 계실 적에는 이렇게 담배 친구를 해주셨는 모양이네요. 자, 뭐 이런 방송 처음 해보는데 재밌네요. 이거 굉장히 부담이 없네요. 이거 감사합니다, 문재인 후보님. 뭐가 왜? 이런 방송 소재를 줬으니까 우리 1시간 날로 먹고 있잖아 지금. 예전에 문재인 후보님이 노무현 대통령 들어가시고 일주기가 됐을 때 생각나서 한 잔 이렇게 트윗에 올리신 적이 있어요. 3잔을 드시면서 이래서 한 잔, 저래서 한 잔, 저래서 한 잔 이렇게 네. 굉장히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때. 자, 다음에 습관 한번 보겠습니다. 습관이 됩니다. 어떤 자료든 구석구석 읽어보고 토시까지 내 스타일로 고쳐야 된다. 변호사 시절 변론서를 작성하던 버릇 때문인데 각종 자료를 꼼꼼히 챙긴다. 이분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디테일이 강할 것 같긴 해요. 순실이가 필요 없네요. 그러게. 예. 대충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가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악질이다, 야, 질문. 자신의 외모에 점수를 준다면? 이런 걸 왜 물어보는 거야? 아니, 아니 가령 정우성이라든지 이런 사람한테도 물어봐요. 아니, 근데 난 대답이 더 걸작이야. 뭐. 대학 시절 프랑스 배우인 알랭드롱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으셨대요. 그 덕분에 소개팅에서 아내를 만났다는데 알랭드롱을 갖다 붙일 줄은 또 상상을 못했네. 알랭드롱. 네, 미모에 대한 자신감이 거의 극강이다. 왜냐면 우리 시대 때 알랭드롱이 아랑드롱 그랬는데 아랑드롱 해버리면 최상의 적이었어. 남자들한테는 질투의 대상이었죠. 잘생겼다라고 그건 얘기하고 그건 뭐 어느 정도 인정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외모에 대해 점수를 준다면이라고 묻는 것도 좀 극악한데 그 대답이 바로 알랑드롱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거의 난 정우성 빼고는 이런 식의 대답을 하는 사람 못 봤거든. 근데 지금은요 시대가 정치 컨텐츠만 갖고 얘기할 수가 없어. 매력이 네. 중요하니까. 사실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뭐 어떤 분들은 잘생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빠심도 좀 있어야지 이게 재밌는 시대라고 저는 보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잘생긴 대통령 한번 꼽아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외모도 중요해. 박정희 B, 이명박 B, 김영삼 B. 김영삼은 그렇게 나쁘진 않죠. 젊었을 때 잘생긴 건 아니죠. 네. 잘생긴 건 아니죠. 김대중 대통령은 옛날 젊었을 때 되게 잘생겼더라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옛날 스타일로 좀 잘생긴 얼굴이고 젊었을 때. 전두환은 절대 아니야. 아니, 머리만 있으면 그 사람들 외모는 그렇게 빠지진 않아. 본인은 아니야. 근데 나는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가장 멋져 보였던 거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2012년 대선 때 무대에 올라오면서 휘날리던 롱코트. 되게 약간 좀 멋이 좋으시더라고. 있었어요. 예. 네. 그리고 몸무게나 이렇게 잘 빠진 거 보면 저 같은 경우 이제 막 배도 좀 나오고 송 작가는 뭐 상상도 못할 거고. 근데 그렇게 좀 약간 마른 체형의 유형들이 좀 어울리고 거기다가 아마 문재인 후보는요 지금은 이제 이 부분 염색을 한대요. 그때보다 훨씬 더 머리가 좀 덜 흰데 대통령 되면 염색 안 할 것 같아요. 성향 스타일. 안 해도 돼요. 네. 자, 다음에 한 달 용돈 한번 보겠습니다.
책 몇 권 사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밥값 술값 낼 수 있는 정도. 이거 너무 애매한. 이거 추정을 한번 해봐봐. 아니, 한 달에 근데 얼마나 될까? 사람들을 몇 명을 만나는지도 중요하고 밥이나 술을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내는지에 따라 이거는 얼마든지 많아질 수도 있는. 일단 덕수랑이 3권이니까 책 구입비 6만 원 하고 밥값은 한 끼에 3만 원을 넘으면 안 되니까 하루에 5명씩 150명 만난다고 생각하고 450만 원 잡고 술값은 소주 한 병 드시니까 아니구나 만날 수가 없구나 이분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